효림이는 초등학교 시절까지 엄마와 아빠, 오빠와 넷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엄마와 아빠가 따로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 이유는 알지 못했다. 그저 일 때문이라는 말뿐. 효림이는 엄마 아빠와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다. 그때부터였다. 오빠가 서서히 나쁜 길로 빠져가는 걸 보게 되었다. 틈만 나면 싸우고 누군가를 패고 있었다. 그래도 오빠가 좋았다. 오빠는 효림이 말이라면 잘 들어주었고 항상 따뜻하게 잘해주었었으니까. 같이 살진 못해도 아빠는 가끔 집으로 놀러와서 맛있는 것을 사주곤 했다. 물론 엄마가 없을 때만 오긴 했지만, 그런데 매번 오빠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아빠 앞에서 엄마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아빠는 엄마 싫어한다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의아했다. 아빠는 그저 일 때문에 엄마랑 따로 사는 것 뿐인데.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어느 날 아빠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 효림이는 너무나도 슬펐다. 아빠를 더 이상 못 본다는 그 현실을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은 그때부터 이어졌다. 사실 그건 걱정이란 가면을 쓴 호기심에 가득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런 눈빛들이 더욱더 어린 효림이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돌아가신 뒤부터는 오빠는 점점 더 삐뚤어져만 가고 있었다. 매일 집을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친구들과 무리지어 패싸움을 하고 다니곤 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쯤엔 오빠는 용인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져 있었고, 안 그래도 주변에서 쳐다보는 것도 짜증나는데 오빠의 명성 때문인지 주변은 더욱더 효림이를 귀찮고 열받게만 만들었다. 그런데 그때 다가와준 친구들이 있었다. 김진경이라는 애와 이리나라는 애였다. 항상 다가오진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이렇게 먼저 다가와주는 게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다. 효림이가 중학교에 올라가자 엄마는 일 때문에 지방에서 일해야 한다고 같이 내려가자고 했다. 하지만 효림이는 이제 막 생긴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었기에 그래서 여기에 남겠다고 하며 오빠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그래도 힘들지 않았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효림이 곁에 있었으니까. 엄마는 가끔 찾아와 우리와 시간도 보내며 외식을 했다. 엄마가 올라올 때면 항상 아빠를 보러 가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 오빠란 새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항상 집에서 담배를 펴댔고 여자를 집에 거의 살다시피 데려왔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것도 창피했다. 그래서 더 이상 효림이는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고 길에서 아는 척도 하지 않게 되었다. 리나와 진경이 말고도 효림이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 비록 남자애들은 담배도 피고 그랬지만 그래도 나쁜 애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같이 놀면 재밌으니까. 중학생이 된 후 첫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적이 있었다. 친구들과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떤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주변 시선이 창피해서 빨리 주고 상황을 넘기려고 했었을 뿐이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사귀게 되었다. 하지만 설민수가 어떻게 알았는지 데이트를 할 때 찾아와서는 난데없이 그때 만난 남자친구가 설민수에게 죽도록 맞아서 사귄 지 3일 만에 깨져버렸고 그렇게 첫 연애가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되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효림이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제일 스트레스 받던 것 중 하나가 학교에서의 머리 단속이었다. 집에 가면 설민수가 단속하고 학교에서는 머리를 단속하고 너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에 선생님께 혼날 때 눈물이 흘러나왔다. 대체 왜 이렇게 날 가만히 두지 않는 건지. 그런데 그때 복도를 지나가다 어떤 찐따 같은 애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쳐다봤고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효림이는 생각했다. 저 새끼 뭔데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도 효림이는 고등학교에도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그나마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땐 웃음꽃이 피곤 했다. 그러다 급식실에서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얼빵한 놈을 또 보게 되었고 효림이는 생각했다. 쟨 같은 학년 맞나? 뭐가 저렇게 얼빵하게 생겼지? 하지만 효림이 안중에는 그런 얼빵한 애는 관심 밖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진수가 교실로 찾아와 무슨 그림 하나를 들고 헐레벌떡 왔는데 거기엔 효림이 본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효림이는 이게 대체 뭔가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얼빵한 놈이 그렸다고 했다. 그래서 그 애를 찾아가서 따졌다. 너 스토커냐고.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딴 걸 그리고 있냐고. 안 그래도 처음 봤을 때부터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짜증났는데 왜 이딴 짓거리까지 뒤에서 음흉하게 하는 건지. 변태 새끼도 아니고. 그리고 양진수도 이게 뭐가 재밌다고 들고 와서 신이 난 건지 효림이는 그 애 앞에서 그림을 찢어서 노트를 그 애에게 던진 뒤 다시 눈에 띄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렇게 효림이는 교실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날 리나가 그 얼빵한 놈한테 그림을 부탁했다고 했다. 효림이는 왜 그 기분 나쁜 애한테 이딴 걸 부탁하냐고 잠깐 화가 났지만 리나는 자기가 곧 오빠랑 100일이라고 저 애가 그린 그림을 봤을 때 잘 그린다 싶어서 그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뭐 효림이는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 애 자체가 기분이 나빴고 뭔가 자꾸 연결점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복도에서 볼 때마다 자꾸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도 기분이 더러웠다. 그런데 리나는 수원이가 나쁜 애는 아니고 그냥 수줍음 많이 타는 애 같다고 뭔가 실드를 치는 것 같았다. 효림이는 생각했다. 언제부터 친했다고 수원이래. 그런데 리나가 그 얼빵한 놈에게 받아온 그림을 보니 확실히 그림 하나는 정말 잘 그리는 것 같다고 효림이는 생각했다. 하교 후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집에선 평소와 똑같이 술병이 어질러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 여전히 설민수는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자고 있었고 효림이는 이 집이 정말 지긋지긋했다. 씻고 방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때 그 애가 그렸던 그림이 보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확실히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애들이 이 얼빵한 애와 같이 밥을 먹는 걸 보게 되었다. 얘가 대체 왜 여기 껴있나 싶었지만 굳이 신경 쓰진 않았다. 남자애들이야 뭐 친하게 지낸다 해도 자기와만 말 섞지만 않으면 상관없었으니까. 그런데 남자애들부터 시작해서 리나까지 저 남자애한테 계속해서 관심을 주며 말을 섞기 시작했고 어느덧 이야기 주제가 그 얼빵한 애 위주로 돌아갔다. 이해가 안 됐다. 대체 저 자식이랑 말을 왜 섞는 거지?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뭐 친구들을 뭐라 할 순 없었다. 주말에 롯데월드 무료 입장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같이 가자고 권해보았는데 남자애들은 안 간다고 했다. 왜냐하면 민수 형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는 수 없이 여자애들이랑만 가기로 하고 설민수에게 롯데월드 좀 다녀오게 용돈 좀 달라고 했다. 설민수는 또다시 누구랑 가냐며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했다. 대체 왜 자신의 친구들까지 하나하나 통제하려 하는 건지. 그냥 얼렁뚱땅 리나랑 진경이랑만 다녀올 거라고 둘러댔는데 용돈은 결국 건네받았지만 남자 새끼들이랑 가는 순간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했고 효림이는 숨통이 꽉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방으로 돌아와 진경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 답답함을 해소했다. 지는 어릴 때 양아치 지질한 짓은 다 해놓고 왜 자신한테는 이렇게 엄격하게 구는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착잡하기만 했다. 주말이 되었다. 진경이와 리나랑 약속 장소에서 만났는데 뜻밖에도 양진수도 롯데월드에 같이 갈 거라고 왔다. 뭐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더 재밌을 테니까 크게 상관없었다. 롯데월드로 가는 길은 정말 설렜다.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서울로 나들이를 나간다는 생각에 더 들떠 있었다. 그런데 양진수는 틈만 나면 담배를 피러 갔다. 평소보다 더 가오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뭘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펴대는 건지. 하지만 처음 기대와는 다르게 롯데월드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버스에 사람이 많았다. 숨통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런데 양진수가 사람들로부터 막아주려 하는 것이 느껴졌다.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안 막아줘도 되는데 왜 저렇게 오버를 떠는 건가 싶었다. 롯데월드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안 그래도 사람 개 많아서 짜증나는데 양진수 쟤는 왜 실내에서 저렇게 자꾸 침을 뱉어대는 건지 같이 다니기가 쪽팔렸다. 그런데 저 멀리서 좀 익숙해 보이는 애들이 보였다. 그 얼빵한 애였다. 그 애는 모르는 애들과 시비가 붙은 듯했다. 그런데 또 그걸 보고 양진수는 굳이 그리로 가서 참견을 했다. 효림이는 정말 짜증이 났다. 저 얼빵한 놈은 왜 또 저기 있는 거고 양진수는 왜 굳이 저기에 껴서 또 같이 싸우려고 하는 건지. 어제부터 설레었던 친구들과의 롯데월드의 하루가 벌써부터 망한 듯 싶었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쟤네들이 싸우는 것이 막상 싸울 것도 아니면서 뭔가 센 척만 하는 그런 느낌에 좀 뭔가 한심해 보였다. 그래서 효림이는 그동안 참았던 화를 터뜨렸다. 효림이가 나서니 단숨에 이 보잘것없는 싸움이 끝났다. 어쨌든 롯데월드를 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놀 엄두가 안 났다.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노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다 보니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자칫하단 깔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인파. 그런데 그때 효림이는 아까 그 무리에 있었던 한 남자애가 자신의 쪽으로 달려오는 게 보였다. 그리고 그대로 그 남자애는 효림이에게 어깨빵을 시전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대응도 못하고 그대로 넘어져 버렸다. 그런데 그 순간 인파에 쏠려 사람들이 효림이 쪽으로 넘어지려고 했다.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지? 하고 눈을 떴는데 그 얼빵한 애가 몸을 던져 막아주고 있었다. 효림이는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애의 얼굴을 보았는데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그 얼빵한 애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효림이는 얘가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건지 깜짝 놀랐다. 친구들과 병원에 왔다. 그 얼빵한 애가 사람들로부터 효림이를 막아주려다가 발목을 짓밟혀서 다쳤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그 상황을 보고 계속해서 놀려대고 있다. 효림이는 괜시리 민망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니 그 얼빵한 애와 그의 친구들이 치료를 받고 나오는 게 보였다. 얘는 다쳐놓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렇게 실실 쪼개고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긴 왜 끼어들어서 지가 다치는 건지. 그 얼빵한 애는 효림이가 위험해 보여서 그랬다고 했다. 사실 효림이는 그 얼빵한 애에게 고마웠다. 그리고 걱정됐다. 그 애가 말하길 2달 정도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자신 때문에 2달 동안이나 고생을 해야 한다니
그런데 자꾸 친구들은 얼빵한 애가 효림이 흑기사냐며 놀려댔고 그럴 때마다 효림이는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짜증이 났다. 그래도 미안하고 고마운 건 사실이니까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뭔가 입이 잘 안 떨어졌다. 뭔가 고맙다고 말하기엔 자존심도 상하고 애들이 보고 있는 앞이다 보니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결국 롯데월드는 가지 못한 채 친구들과 같이 동네로 돌아와 남자애들을 불러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 남자애들은 롯데월드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고 그 야동새끼 골 때린다면서 웃어댔다. 그런데 왜 얘네는 그 얼빵한 애를 야동새끼라고 부르는 거지? 물어보니 갑자기 정색을 하며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정색까지 할 일인가 싶었다. 그나저나 갑자기 또 다시 얼빵한 애한테 미안해졌다. 첫 만남에 기분 더럽다면서 공책 던지고 다시 눈에 띄지 말라고 그렇게 세게 말했었는데 정작 그 애는 효림이가 다칠까봐 막아주다가 지가 다치고 효림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애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사라지고 뭔가 그 애가 짠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미안하단 말도 못해서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박동한테 그 얼빵한 애 번호 좀 달라고 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다. 오늘 고마웠다고. 주말이 지나 학교에 오니 복도에 그 얼빵한 애가 보였다. 목발을 안 하고 있길래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회복 속도가 빨라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걱정한 것보다 심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또 다른 주말, 효림이는 오늘 친구들과 만나기로 하여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설민수는 대낮부터 또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 친구들과 놀러 갈 때면 설민수는 항상 하는 말이 같았다. 또 어디 가냐? 누구랑 노냐? 남자애들 있는 거 아니냐? 남자애들 있으면 그놈들 죽인다. 매번 압박하고 의심하고 세장에 가두는 것 같이 자신을 대하는 것에 너무나 답답함을 느꼈다. 놀기 전부터 기분이 더러워짐을 느꼈다. 언젠가는 꼭 이 집을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친구들이 있는 캔모하러 갔다. 그런데 양진수는 롯데월드 때도 그러더니 또다시 부담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저가 없는데 가져다 준다고 하질 않나? 효림이를 대신해 빵을 리필해보겠다고 하질 않나? 사장님한테 예의 있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자꾸 왜 저러나 싶었다. 리나는 카페에 와서까지 남친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리나의 저런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챙김받고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부러웠던 것 같다. 남자애들은 어제 뭐 만나서 술을 먹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내내 양진수의 말이 거슬렸다. 뭐 숙취가 있냐 없냐 이 정도로 많이 먹은 건 처음이다. 한 3병 반 먹었나? 뭐 이러는데 자랑도 아니고 학생 주제 뭐가 저렇게 떳떳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건지 한심했다. 그리고 왜 저렇게 가오를 잡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왜 자꾸 부담스럽게 구는 건지 불편했다. 그렇게 때마침 리나 남친이 도착했다고 했다. 사실 오늘 약속은 리나 남친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모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경이와 리나 남친과 함께 효림이는 밥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그들의 애정 행각 때문에 불편했다. 둘만 있을 때나 하지 왜 불러놓고 앞에서 저러는 건지. 그래도 보기는 좋았다. 그리고 부러운 감정도 들었다. 집에 오니 설민수 여자친구는 아직도 집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뭔가 사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긴 했다. 효림이는 이때 확실히 뭔가 자신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교실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던 와중 복도 창문 쪽에 남자애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진경이가 말할 게 있다면서 목소리를 낮춰 말하기 시작했다. 어제 갔던 카페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었는데 어제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남자애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양진수가 효림이를 좋아한다고. 그리고 그걸 남자애들은 다 알고 있는 듯하다고. 듣고 충격 먹었다. 짐작은 했지만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가오잡고 멋진 척하고 할 것도 없으면서 반에 찾아오고 롯데월드도 남자애들 중 지 혼자 따라오고 다 이상했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머리가 아파왔다. 애들은 양지수가 고백하면 받아줄 거냐고 물어오는데 효림이는 생각했다. 얘네 진짜 진심으로 하는 소린가? 생각만 해도 싫었고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고 싶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박동이랑 양진수가 반으로 찾아왔다. 괜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진경이가 잘못 들은 거길 바랬다. 그런데 그때 양진수와 눈이 마주쳤다. 양진수는 당황하더니 갑자기 개똥폼 잡으면서 개소리를 짓거렸다. 그 모습을 보면서 효림이는 생각했다. 맞구나 씨발.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효림이가 양진수를 피해 다니기 시작한 시점이 한 번은 박동이 매점을 쏜다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사실 쏘는 게 박동이 아니라 양진수라고 했다. 그래서 효림이는 매점을 안 갔다. 또 그날 효림이가 제일 좋아하는 부대찌개가 나온 날이었는데 남자애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양진수를 효림이 옆에 앉힌 것이 느껴져서 그대로 밥도 안 먹고 나가버렸다. 그 이후에도 야자전에 밥 먹으러 나가자 해도 효림이는 같이 가질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고팠다. 집에 가면 먹어야지 생각하고 일단 버티자는 마음에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앞에 얼빵이가 보였다. 이제 깁스도 푼 듯했고 예전이랑 다르게 교복도 줄인 듯 싶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웃겨서 효림이는 크게 웃었다.
안 그래도 얼빵해 보이는 애가 또 얼빵한 짓을 해대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남자애들은 왜 양진수랑 자신을 자꾸 밀어주려고 하는 건지. 저 얼빵이가 주도했을 리는 없고, 그래서 박동한테 연락해서 잠깐 심화반으로 나와보라고 연락했다. 그렇게 박동이 왔고 효림이는 물었다. 저번 주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자꾸 양진수랑 나랑 밀어주려고 하냐고. 박동은 처음에 시치미 떼며 둘러대려고 했는데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제서야 말했다. 양진수가 널 좋아한다고 해서 그랬다고. 효림이는 말했다. 지가 좋아하면 지가 고백하는 게 맞는 거지. 주변 애들이 이러니까 더 불편해지고 거부감 든다고. 그렇게 박동에게 다신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후로도 효림이는 양진수와의 접점이 아예 없도록 계속해서 피해 다녔다. 자신도 이렇게 피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모르겠다 보니까 계속 피하게 되는 것 같았다. 분명 친구들이 남친 자랑할 때나 설민수가 여친이랑 지내는 모습을 보면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사실인데 아무리 그래도 양진수는 절대 아니었다. 사귄다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게 싫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효림이는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양진수였다. 본능적으로 왜 전화가 온지 알 것 같았다. 느낌이 고백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전화를 받으니 역시나 지금 나국 중에 있는데 잠깐 나올 수 있냐고 말해왔다. 그래서 오늘 딱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할 때 역시나 설민수는 또 어디 가냐며 담배 피면 죽는다고 말했다. 맨날 나갈 때마다 강압적으로 저러는 것이 너무나도 짜증났다. 그렇게 나국중 근처까지 왔다. 학교 문 밖까지 무슨 불빛이 보였다. 뭔데 이렇게 불빛이 나는 건지.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까 운동장에는 촛불이 깔려 있었고 중학교 때 애들이 엄청 와 있었다. 효림이는 짜증이 밀려왔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배려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얘네는 뭐가 즐겁다고 저렇게 신나 있는 건지. 이 애들 앞에서 거절하면 뭔가 안 될 것만 같은 이 느낌도 짜증이 났다. 그렇게 효림이는 한 발짝 한 발짝 양진수에게 다가갔고 양진수는 예상한 대로 고백해왔다. 주변이 더 시끄러워졌다. 좋게 거절하고 싶었는데 거절하면 분명 친구로 지내긴 어려울 것 같아져 버렸으니. 그래서 효림이는 생각했다. 그냥 일단 받아주고 나중에 헤어지던가 해야겠다고. 그래서 꽃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서 이번엔 뽀뽀해라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배려심 따윈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오로지 지들 즐거운 게 다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순간 친구고 뭐고 받은 꽃을 땅바닥에 던지고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했다. 뽀뽀는 무슨 뽀뽀냐고. 니들끼리나 하라고. 이게 협박이지 고백이냐고. 그렇게 평소에 담아두었던 말을 양진수에게 퍼부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민수였다. 당황했다. 어떻게 알고 따라온 건지. 설민수는 양진수에게 오라고 했다. 뻔했다. 오면 죽일 듯이 때릴 테니까. 그래서 말리려고 했지만 결국 막을 수가 없었다. 설민수는 계속해서 양진수를 때렸고 그러자 성희준과 박동이 도우러 왔다. 하지만 이들도 설민수에게 맞았다. 쪽팔렸다. 자신의 친구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게 친오빠라니. 그래서 효림이는 한 번만 더 때리면 집 나갈 거라고 말하며 그렇게 설민수를 말렸다. 이게 통했는지 그제서야 설민수는 모두에게 가보라고 말했다. 그렇게 친구들은 순식간에 운동장을 빠져나갔고 설민수와 단둘이 운동장에 남게 되었다. 효림이는 서러웠다. 오빠란 놈이 자기 친구들을 때려서 자신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지는 중학교 때 쓰레기처럼 살았으면서 왜 그렇게 살지도 않는 자신한테 이렇게 엄하게 구는 건지. 숨이 턱턱 막혔고 이제 친구들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생각에 서러워서 눈물이 났다. 혼자 있고 싶어서 먼저 가라고 말했다. 그렇게 설민수가 먼저 가고 어두운 밤 텅 빈 운동장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다.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자신이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건지. 친구들 얼굴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운동장에 널브러진 종이컵과 양초를 치우다 보니 애들이 생각이 났다. 뭘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한 건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오지 말걸. 화 좀만 참고 더 이쁘게 말할걸. 가장 소중한 친구들과 더 이상 이전처럼 지내지 못할까봐 효림이는 그게 너무나 걱정되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앞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이 시간이 누구지? 하며 올려다보니 얼빵이었다. 얘가 왜 아직도 안 가고 여기 있는 건가 싶었다. 혼자 치우기 버거워 보여서 자기도 세팅했는데 안 치우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얘는 왜 저렇게 얼빵해 보이는 건지. 그나저나 나국충도 아닌 애가 왜 도와준 건지 물었는데 얼빵이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다. 그래서 생각했다. 아, 애들이 강제로 도와달라고 했나 보네. 그렇게 한참을 얼빵이와 함께 운동장에 널브러진 종이컵들을 치웠다. 속이 너무 답답했던 걸까?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을 답답한 속마음을 얼빵이에게 털어놓았다. 자신의 오빠가 또라이 같다는 이야기, 친구들이 자신의 욕을 엄청 할 것 같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얼빵이는 말했다. 근데 너가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너가 왜 욕먹냐고. 네 잘못 하나도 없다고. 효림이는 생각했다. 정말일까?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하지만 막상 다음날 학교에서 효림이는 자신의 생각대로 애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리나와 진경이에게 말하니 오히려 애들에게 미안할 건 없다고
걔네들이 더 무례했던 거라고 위로를 해줬다. 어제 그 사건 이후로 양진수는 학교에 나오질 않았다. 이것마저 자신 때문인 것 같고 남자애들이랑 전처럼 지내고 싶었고 풀고 싶었다. 하교하기 전 효림이는 얼빵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어제 운동장에서 양진수 안경을 주었는데 이것 좀 대신 박동에게 전해달라고. 얼빵이는 이때마저 위로를 해주었다. 박동도 양진수가 결석한 것 때문에 심정이 복잡한 것 같다고, 너 때문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저렇게 말해주는 얼빵이가 내심 고마웠다. 다음날 교실 앞에 얼빵이가 보였다. 어제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새콤달콤 하나를 건네주며 안경 잘 전해줬냐고 물으니 건네줬다고 했다. 걔 어디 있던 거냐 물으니까 PC방에 있었다고 했다. 얼빵이 덕에 애들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기에 효림이는 다음에 매점에서 한턱 쏘겠다고 말했다. 효림이는 수업 시간에도 계속 생각했다. 먼저 애들한테 다가가야 되나? 양진수 걘 학교나 좀 나오지. 그런데 먼저 다가가기엔 자신도 서운한 게 있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왔다. 이 모든 원인의 장본인인 저 설민수가 너무나 괘씸하고 미웠다. 당장이라도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애써 화를 억누르며 참았다. 왜 이 모든 일이 다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때 문득 얼빵이가 생각이 났다. 남자애들 중에선 유일하게 얼빵이만 자신의 편을 들어줬으니 효림이는 얼빵이 덕인지 몰라도 화를 억누를 수가 있었다. 그 다음날 친구들과 매점에서 리나의 앞머리를 잘라주다가 우연히 얼빵이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얼빵이의 머리가 조금 덥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잘라주고 싶어서 얼빵이에게 와보라고 하였고 효림이는 얼빵이의 앞머리를 잘라주었다. 자르니까 꽤나 귀여웠다. 그런데 가만 보니 얼빵이는 항상 대화할 때마다 눈을 못 쳐다보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말을 했는데 하는 짓마다 다 얼빵해 보여서 그 모습이 약간 웃겼다. 그런데 그때 매점으로 남자애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특히 양진수도 보였는데 그동안 걱정도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했는데 다 씹혀서, 그래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 효림이는 자존심 때문인지 아는 척하지 않고 그대로 무시했다. 하교할 때 남자애들이 복도에 있는 게 보였다. 효림이는 용기를 내서 먼저 말을 걸어보았는데 역시나 반응이 차가웠다. 효림이는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그만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 갑자기 박동이 말을 걸어왔다. 주말에 할 거 없으면 노래방이나 가자고. 효림이는 그동안 남자애들에게 정말 서운했지만 그 한마디로 서운함이 날아갈 정도로 기뻤다. 그런데 다음날 남자애들 얼굴이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야자 째서 맞았다는데 야자 짠 걸로 얼굴이 다 저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싶었다. 효림이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계속 물었지만 박동은 계속 시침이 떼면서 야자 짠 거 때문이라고 답을 해왔다. 그 순간 또 서운했다. 친구끼리는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숨기지? 그래서 얼빵이에게 물었다. 얼빵이는 자신의 편일 테니까, 말해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얼빵이 상태가 이상했다. 얘는 왜 또 이러는 건지 참. 그런데 그때 점심시간에서야 등교하는 양진수가 보였다. 양진수의 얼굴을 보니 쟤도 얼굴이 누군가에게 맞은 듯했다. 그래서 대충 감이 왔다. 아, 얘네끼리 싸운 거구나. 리나가 대신 양진수에게 얼굴 왜 그런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효림이는 이제는 양진수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었다. 먼저 손을 내밀어도 양진수가 무시했고, 또 생각해보면 고백할 때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매점을 갔다 오고 교실로 돌아오니 교실이 한바탕 시끄러웠다. 얼빵이랑 양진수가 싸우고 있었다. 뭐 때문에 싸운지는 모르겠는데 양진수는 싸운 뒤 학교를 나가려는 것처럼 보였고 뭔가 한심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피나 닦으라고 물티슈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그때 양진수는 말했다. 이제 자퇴해서 아마 볼 일 없을 거라고. 그때는 미안했다고. 효림이는 저 사과를 듣고 기쁘지 않았다. 이젠 효림이도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충고했다. 언제부터인가 너무나 변해버린 양진수에게 효림이가 친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충고였다. 주말이 되었다. 효림이는 애들과 만나 놀기로 했는데 그 전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설민수가 다가와서 지가 하겠다고 했다. 설거지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냥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어디 나가냐고 남자애들이 있냐고 물어오는데 효림이는 이제 숨기기도 짜증나서 남자애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설민수가 불렀다. 순간 효림이는 쫄았다. 설민수는 말했다. 술 같은 거 먹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놀라고 용돈을 챙겨주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효림이는 사실 놀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밖으로 나와 친구들을 만났다. 양진수의 고백 사건 이후 처음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여전히 서운한 감정은 남아있었다. 자신은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애들은 말만 친구지 정작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놀자고 한 거에 바로 알겠다고 했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얼빵이도 보였다. 그런데 막상 박동, 김지성, 얼빵이 셋이 같이 있는 게 보이니 셋 다 얼굴이 다 눈탱이 밤탱이 되어 있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그게 너무 웃겨서 기분 안 좋았던 게 한순간에 풀렸다. 그렇게 간만에 애들과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캠모아 카페도 가고 PC방도 갔다.
그런데 효림이는 원래 게임을 잘 하지 않아서 PC방에서 딱히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 심심했는데, 그런데 때마침 얼빵이가 보였고 효림이는 생각해보니 얘랑 아직 1촌도 아니구나 싶어서 그래서 미니홈피 있으면 1촌 신청 걸라고 말했다. 그런데 1촌 신청한 걸 보니 1촌명이 뭔가 되게 형식적이고 멀어 보이게 해놨길래 얼빵이는 하는 것마다 다 얼빵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노래방에서도 재밌게 논 뒤 남자애들과 헤어지고 진경이와 리나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때 리나는 말했다. 수원이가 너 좋아하는 거 너무 티난다고. 혹시 수원이는 어떤 거 같냐고. 장난으로라도 듣고 싶지 않았다. 효림이가 느끼기엔 자신을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그저 얼빵하고 소심한 애여서 그러는 것 같고, 뭔가 친구보단 동생 같은 느낌이 세게 들어서 딱히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 친구가 자신에게 감정 있는 거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효림이는 이상하게 아까 리나가 물어본 게 계속해서 떠올랐다. 얼빵이 어떤 거 같냐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얼빵이는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최근 효림이는 모르는 번호로 다른 학교 남자애들로부터 연락이 자주 왔다. 잘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연락을 해대는 건지 너무 귀찮고 너무 싫었다. 리나는 또 남자친구를 위해 편지를 쓰고 있다. 저렇게 쓸 내용이 많은가? 그래서 물어보았는데 같은 내용이어도 다 다른 날에 작성하는 거니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제대로 연애를 안 해본 효림이는 저 말이 뭔지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 남자친구가 좋으면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 자신도 저렇게 되려나? 그저 궁금할 뿐이었다. 주말이 되어 리나의 집에 모였을 때였다. 리나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오늘은 못 보겠다면서 시무룩해했다. 뭔가 이상했다. 아니 어른들 다 놔두고 그 오빠가 간병을 한다는 게. 하지만 리나는 자기 오빠는 착해서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짜일 거라고 말하는데, 효림이가 생각해도 리나 남자친구는 그럴 사람은 아니었기에 진짜 간병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결국 효림이와 리나, 진경이는 딱히 할 게 없어서 박동과 얼빵이를 밖으로 불러서 놀았다. 그렇게 막 놀려고 하던 시점에 갑자기 박동은 전화 한 통을 받더니 급히 가봐야겠다면서 얼빵이와 함께 어딘가로 가버렸고, 저녁쯤 되어서야 리나 남친이 갑자기 시간이 된다 해서 리나 남친과 함께 다 같이 고기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여전히 저 둘이 하는 애정 행각은 눈뜨고 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리나가 좋아하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리나는 다른 반 애한테 체육복 빌린 걸 돌려준다면서 어떤 여자애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애와 같이 있는 키 큰 여자애는 입만 열면 욕을 해댔다. 효림이에게 하는 욕은 아니었지만 뭔가 저 애 말하는 게 굉장히 거슬렸다. 사실 며칠 전 청소를 하다가도 저 애와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욕을 해대는 것이 거슬렸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박동이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리나에게 체육복 빌려준 여자애 앞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뭘 꼬라보냐며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다. 효림이는 생각했다. 쟤 미쳤나? 갑자기 왜 저래? 장난이었다곤 하는데 박동이 모르는 애한테 저럴 애가 아닌데. 다행히 리나가 상황을 잘 무마하였고 그렇게 애들과 다 같이 매점에 갔다. 리나는 남자친구가 곧 생일이라며 이벤트를 해주려 한다고 뭘 해줄까 하면서 애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았다. 참 열심히라고 생각했다. 저렇게까지 좋은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박동은 호구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고 말했다. 효림이는 당황했다. 오늘따라 박동이 왜 이렇게 무례하지? 저렇게 무례한 애가 아닌데. 리나는 박동의 무례함에 화가 났고 그렇게 분위기가 싸해져서 얼빵이가 박동을 데리고 나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의 박동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애와는 딴판이었으니까. 그래서 반으로 찾아갔다. 커튼 뒤에서 딱 봐도 박동과 얼빵이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커튼으로 들어가 물었다. 리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박동은 또 말하지 않았다. 서운했다. 아니 왜 자꾸 나한테는 말 안 하는 거야? 진짜 친구 맞나? 말 안 할 거면 내색이라도 하지 말든가. 왜 내색하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설마 박동이 리나 좋아하나? 그래서 물었다. 너 리나 좋아하냐고. 그러자 박동은 거세게 아니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박동은 말을 이어갔다. 리나 남친이 여자를 엄청 밝힌다는 소문이 있고 다른 여자랑 다니는 것도 자주 봤다는 애들이 있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오빠랑은 전혀 매칭이 안 되었는데 박동이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 애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리나한테 화를 내는 것도 이상해서 다시 한번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계속해서 아니라고 강한 부정을 했다. 일요일 리나 남친의 생일이었다. 리나는 진경이와 효림이에게 오늘 좀 도와달라며 그렇게 리나 남친과 함께 같이 만나게 되었다. 그 오빠를 보니 박동이 한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 이렇게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인지. 어쨌든 그렇게 따라다니며 그 둘의 데이트를 도왔는데 리나의 행복한 얼굴을 볼 때마다 리나 남친에게서 뭔가 알 수 없는 찜찜함이 계속해서 느껴졌다.
카페에 가서 리나는 생일 선물로 향수와 그동안 써온 편지들을 건넸고 리나 남친은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다. 리나는 신나했다. 자신의 편지를 보고 우는 건가 싶어서. 효림이는 자꾸 박동희 한 말이 생각났다. 리나 남친이 여자를 밝힌다고? 바람을 핀다고? 그렇게 다같이 카페를 나와 노래방으로 향했다. 리나는 노래방에서 신호를 주면 케이크를 가지고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리나 남친은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면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고 그렇게 먼저 집으로 가버렸다. 이때 효림이는 물증은 없었지만 뭔가 확신이 들었다. 저 사람 지금 집에 가는 거 아닐 것 같다고. 그래서 자신을 믿고 한 번만 따라와 달라고 리나와 진경이에게 말한 뒤 그렇게 택시를 타고 리나 남친이 탄 버스를 쫓았다. 리나는 대체 뭘 의심하는 거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효림이는 말했다. 전혀 아파 보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프다면서 집에 가는 것도 이상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미행은 아닌 것 같다고 리나는 말해왔다. 그리고 아무리 효림이어도 이건 선을 좀 넘은 것 같다고 말을 해왔다. 효림이도 알고 있었다. 이건 분명 선을 넘는 행동이고 만약 아닐 경우엔 자신이 한 행동이 무례함을 넘어서 친구 관계에도 금이 갈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걸. 그런데 갑자기 버스에서 리나 남친이 내리는 것이 보였다. 리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랬다. 리나 남친 집까지 가려면 한참 더 남았는데 리나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내려버렸으니까. 그래서 효림이는 애들과 함께 황급히 내려서 몰래 그 오빠 뒤를 쫓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본 것은 복도에서 마주쳤었던 리나에게 교복을 빌려줬었던 그 여자애였다. 효림이는 그 애를 보고 너무나 당황했다. 왜 쟤가 저기서 나오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리나 남친과 그 여자애는 서로를 껴안았고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렀다. 효림이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먹었고 리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효림이는 화를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 둘에게 가려고 했는데 리나는 오히려 가지 말라고 말렸다. 저 모습을 보고도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 리나가 말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지만 리나가 울먹이면서 무섭다고 말하는데 효림이도 처음 봤다. 그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웃기만 하던 리나가 저렇게 떨면서 우는 모습을. 그래서 효림이는 진경이와 함께 한참 동안 리나가 진정될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다. 동네로 돌아오면서 효림이는 진경이와 리나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저 효림이가 리나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건 곁을 지켜주는 것 뿐이었다. 다음날 학교에 와서도 리나는 계속 엎드려 있을 뿐이었고 효림이는 리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옆을 지켰다. 리나는 밥도 먹지 않았다. 제일 좋아하는 불복을 사와도 먹지 않았다. 효림이는 양치를 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로 왔다. 리나가 계속해서 저렇게 안 먹다간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만든 원흉, 그 둘을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가서 족치고 싶었다.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 여자애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여자애는 뭔가 신나 보였다. 지금 리나는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지는 신나 있어? 라는 생각에 지금 당장이라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리나가 하지 말랬으니까 그래서 애써 참고 그렇게 화장실을 나가려 했다. 그런데 저 둘이 대화하는 게 들려왔다. 옆에 있는 꺽다리 여자애가 어제 누구랑 놀았냐는 질문에 가증스럽게 비밀 이러고 있었다. 그 가증스러움에 그만 효림이는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고 그렇게 화장실 문을 잠가버린 뒤 그 여자애를 그대로 밀었다. 그리고 물었다. 리나한테 할 말 없냐고. 그 여자애는 뻔뻔하게 모르는 척을 했고 옆에 있던 꺽다리는 왜 지랄이냐며 효림이를 말렸다. 웃겼다. 그 더러운 짓을 지 친구도 모르게 할 정도라니. 게다가 예전부터 자꾸 욕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애여서 그런지 이 여자애에게도 센 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그 꺽다리는 오빠 백 믿고 깝치지 말라면서 효림이의 뺨을 갈겼다. 그때부터 효림이는 겨우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 애를 무진장 패기 시작했다. 꺽다리는 대체 왜 순진한 애를 괴롭히냐고 해오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만 나불대는 것이 효림이를 더 짜증나게 만들었고 그렇게 사정없이 그 애를 때렸다. 그렇게 이 두 명의 여자애를 혼자서 상대하고 있을 때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경이었다. 진경이는 효림이를 도왔고 그 애들은 그렇게 패대기 쳐졌다. 효림이는 그 여자애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가 만나는 그 남자 리나랑 사귀는 거 알고 있지 않았냐고. 그런데도 보란듯이 만난 거냐고. 이제 사귀던 말던 상관은 안 하겠지만 리나 눈에 띄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렇게 화장실을 나가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애는 소리쳤다. 자신이 그 오빠를 먼저 좋아했다면서 말이다. 리나를 위해 조용히 끝내고 싶었는데 저 애는 왜 대체 이를 더 키우려고 하는 건지. 하지만 그 애도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했다. 그 애는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 오빠는 자기가 먼저 좋아했고 지금도 그 오빠는 자기를 좋아해서 만나는 거고 문제는 리나한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냐는 그런 정신나간 소리였다. 그런데 그때 리나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하던 리나였는데 효림이는 자신이 이를 키워버린 건 아닌가 싶어 눈치가 보였다. 그런데 리나는 예상외로 그 애와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그 새끼랑 만나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효림이는 리나가 걱정되었다. 딱 봐도 안 괜찮아 보였고 많이 힘들어 보였으니까.
그렇게 효림이는 리나와 진경이와 함께 그 여자애를 두고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그 애는 기어코 뒤따라 나오더니 많은 애들이 보는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그 순간 리나는 뒤돌아서 그 애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애를 걷어차버렸고 결국 정교생이 보는 앞에서 한바탕 해버리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효림이는 리나와 진경이와 그리고 그 여자애와 그 옆에 있는 꺽다리와 함께 교무실로 불려갔다. 효림이는 리나를 볼 면목이 없었다. 싸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정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사과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리나는 웃었다.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면서. 그렇게 평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리나의 웃는 얼굴을 그제서야 볼 수 있었다. 그 웃는 모습을 보니 효림이도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다. 여름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얼빵이는 같이 계곡에 놀러가자고 제안을 해왔다. 친구들은 전부 다 간다고 했다. 하지만 효림이는 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설민수랑 같이 살면서 외박이라는 건 꿈도 꿔보지 못했으니까. 얼빵이는 아쉬워했다. 다들 가는데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하면서 말이다. 효림이도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괜히 자기가 못 간다고 애들이 신경 써할까봐 애써 태연한 척했다. 계곡 가기 하루 전날 밤 효림이는 집에서 하루 종일 계곡 놀러가는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재밌겠다. 나도 가고 싶은데 라면서 말이다. 그런데 그때 창문 밖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조용히 좀 하라고 말하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 밖에는 설민수 친구들이 있었다. 왜 이 시간에 집 앞에 있는 건지 의아해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설민수가 불렀다. 경포대 놀러갔다 올 거니까 집에 남자 불러들이지 말고 맛있는 거 시켜 먹으라면서 용돈도 지어주었다. 그 순간 궁금했다. 놀러 갔다가 언제 오는 걸까? 그래서 물어보니 3박 4일을 갔다 온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날 효림이는 애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갈 수 있게 되었다. 신이 났다. 살면서 외박이라는 건 해본 적도 없었고 게다가 친구들과 놀러 가본 적도 없었기에 기차 타기 전 잠깐 화장실을 들렸고 그렇게 기차에 올라타니 정말 놀러 간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순간을 사진으로 담고 싶었다. 그래서 폰을 꺼내려고 하는데 가방에 폰이 보이지 않았다. 방금까지 분명 있었는데 어디 간 건지. 그런데 그 순간 화장실에 폰을 놓고 왔다라는 것이 불현듯 떠올랐다. 효림이는 폰을 잃어버리게 되면 혹시라도 설민수의 전화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황급히 기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했다. 다행히도 화장실에 폰이 그대로 있어서 찾을 수는 있었지만 기차는 떠나가 버려서 다음 기차표를 구매해야만 했다. 그런데 얼빵이도 효림이를 따라 내렸다. 얜 굳이 왜 내린 건가 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니까 뭔가 심심하지도 않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안심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기차에 올라탔다. 효림이는 얼빵이를 보면서 앉아있는 모습마저도 얼빵한 게 약간 웃겼다. 그런데 갑자기 박동이 리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얼빵이에게 물었다. 박동이 리나 좋아하는 거 맞지 않냐고. 얼빵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그렇다고 했다. 역시 안 좋아하면 그렇게까지 화낼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며 박동이 리나를 좋아하는 게 약간 좀 징그럽다고 생각했다. 저번에 박동도 양진수랑 자신을 밀어주려고 했으니까 이번에 복수할 겸 리나랑 박동을 밀어줘 보기로 얼빵이와 계획을 세웠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진수가 떠올랐고 며칠 전 얼빵이가 양진수랑 싸웠던 것이 떠올라서 왜 싸웠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얼빵이가 말하길 평소에 기분 나쁘게 말도 했고 자신을 무시하는 기분도 들었는데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싸우게 되었다고 했다. 직접 보진 못했지만 딱 봐도 양진수가 센 척하면서 괜히 얼빵이한테 시비를 걸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효림이는 얼빵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잠이 스르르 왔다. 그런데 얼빵이가 자신의 mp3로 노래를 같이 듣자고 하여서 효림이는 한쪽 이어폰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효림이가 제일 좋아하는 성시경의 노래였다. 그렇게 성시경의 노래를 들으며 잠시 효림이는 잠에 들었다. 그리고 잠시 뒤 얼빵이가 잠에서 깨었고 창밖을 바라보니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렇게 얼빵이와 함께 얼빵이 친구네 아버지 댁에 도착했고 먼저 도착한 애들은 치킨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치킨을 먹고 바로 계곡으로 향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놀았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얼빵이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효림이는 얼빵이의 키가 이전보다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 준비가 다 되어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효림이는 본격적으로 리나와 박동을 이어주기 위해 얼빵이에게 신호를 주며 둘이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게끔 하였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고 있었다. 남자애들은 갑자기 술이 먹고 싶다는 말을 했다. 남의 집까지 와서 무슨 술을 먹겠다는 건지. 그런데 갑자기 얼빵이의 친구네 아버지가 소주를 들고 오시더니 술을 각자에게 한 잔씩 나눠주시며 말했다. 너희끼리 술 먹지 말고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그 아저씨는 몇 잔 드시더니 술에 취하셔서 먼저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셨다. 효림이는 뭔가 먹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행도 몰래 왔는데 여기서 술까지 먹는다는 게 설민수한테 걸리기라도 하는 날엔 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자신이 자연스럽게 설민수 때문에 못한다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에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압박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 때문인지 그대로 앞에 있는 술을 한 입에 삼켰다. 한 잔 먹자마자 기분이 좋아져 갔다. 이 시간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다니. 맨날 놀러갈 때는 비밀로 놀러가야만 하고 학교 끝나고 애들끼리 놀러갈 땐 자신은 집으로 가야만 했는데 오늘은 아무 걱정 없이 친구들과 같이 놀며 있어도 된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그 말에 얼빵이도 너무 좋다며 응해 주었다. 기분이 더 좋아져 갔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다. 왜 내가 이런 기분 좋은 걸 매번 설민수 때문에 느끼지 못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당장이라도 전화로 따지고 싶었는데 애들이 이를 다급하게 말렸다.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자는 이야기를 했다. 다만 이곳 주변에는 슈퍼가 없어서 10분 정도 걸어가야만 했는데 리나와 박동 그리고 이대규가 갔다 온다고 했다. 그런데 얼빵이가 이대규를 말렸고 그래서 리나와 박동만 가게 되었다. 효림이는 그런 얼빵이가 기특했다. 얼빵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눈치껏 알아서 잘하는구나 싶었다. 친구지만 항상 동생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효림이는 얼빵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했다. 그런데 확실히 머리를 쓰다듬어 보니 알 수 있었다. 분명 키가 비슷했었는데 확실히 키가 컸구나. 효림이는 졸리다 보니 눈이 뻑뻑해져서 렌즈를 빼고 오려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방에서 잠에 들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잠에서 깼다. 애들은 주변에서 자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려고 씻고 나오는데 어제 먹은 술 때문인지 머리가 띵했다. 그리고 자꾸만 머릿속에 어제 자신이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래서 효림이는 괜시리 민망했다. 시간이 좀 지나 애들과 함께 라면을 먹었다. 얼빵이는 다른 애들보다 더 늦게 일어났고 그대로 화장실로 뛰어가는데 그 얼빵이를 보다 보니 기억이 났다. 생각해보니 어제 자고 있을 때 앞에서 얼빵이가 이불을 깔아준 것 같았는데 효림이는 한 차례 더 민망함이 몰려왔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도 애들이랑 같이 노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저 얼빵이가 눈에 계속 들어왔다. 얼빵이는 사진 찍을 때도 자꾸 멀찍이 쓰려고 했다. 좀 옆으로 오지 왜 저러는 걸까 싶어서 그래서 효림이는 얼빵이를 땡겼고 그렇게 다 같이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이튿날은 애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방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비빔밥도 먹고 한창 재밌게 놀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다. 설민수였다. 효림이는 긴장감이 몰려왔다. 설민수는 원래 내일 오는 거였는데 지금 바로 집으로 온다고 했다. 효림이는 너무나 놀랬고 무서웠다.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경포대에서 지금 오면 2시간 정도 걸릴 텐데 지금 기차를 타도 무조건 늦을 수밖에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렇게 빨리 돌아가려고 집을 나왔는데 얼빵이 친구네 아버지는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에 올라타라고 했다.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저씨는 괜찮다면서 빨리 타라고 했고 친구들도 놀 건 다 놀았으니까 그냥 다 같이 집에 가자며 전부 다 짐을 싸고 나왔다. 괜히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여행이 다소 망쳐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애들은 정말 괜찮다며 그렇게 다 같이 차에 타고 동네로 향했다. 설민수는 계속해서 전화를 해왔고 효림이는 받지 않았다. 만에 하나 설민수보다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나니 동네에 도착했다. 효림이는 제발 설민수가 집에 없기를 바라며 그렇게 친구들과 인사를 한 뒤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다. 긴장됐다. 설민수가 있으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표정도 자연스럽게 지어야지 생각하고 그렇게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다.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설민수 방 앞에 서서 제발 없기를 바라며 그렇게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설민수가 없었다. 효림이는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풀리며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전화를 해보니 설민수는 오늘 안 온다고 하였고 효림이는 창문 밖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친구들에게 문제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었다. 애들은 자기 일 마냥 다행이라며 즐거워해 주었고 그렇게 즐거웠던 계곡 여행이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게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다시 돌아왔다. 여행 때 찍었던 사진을 진경이가 주었는데 사진만 봐도 그때의 즐거움이 다시 한번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다. 하교 후 친구들과 함께 증명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저 앞에 남자애들이 보였다. 그래서 효림이는 남자애들에게도 자신의 증명사진을 나눠주었다. 그런데 얼빵이가 앞에서 증명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딱 봐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효림이는 얼빵이에게도 증명사진을 하나 건넸다. 그렇게 남자애들은 다시 갈 길을 갔다. 미진이는 얼빵이가 딱 봐도 효림이를 좋아하는 티를 낸다며 얼빵이 나름 귀여운 것 같은데 어떠냐고 물어왔다. 얼빵이가 귀엽다고 효림이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같이 팩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로 친해지고 싶다는 문자였다. 지겨웠다. 대체 모르는 애들이 왜 자꾸 이렇게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는 건지. 그러자 또다시 애들은 갑자기 얼빵이 얘기를 꺼냈다. 왜 자꾸 친구 사이인데 애써 밀어주려고 하는 건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리나는 말했다.
예전에 비하면 수원이 진짜 용된 것 같다고. 그리고 너도 양진수 때처럼 뭔가 엄청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 보인다고.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확실히 양진수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처럼 뭔가 크게 거부감이 들진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친구 사이인 게 훨씬 좋은 건 분명했다. 다음날 갑자기 쉬는 시간에 얼빵이가 얼빵한 표정을 지으면서 곧 생일이지 않냐고 그때 뭐하냐고 물어오는데 선물이라도 주려고 하는 건가? 왜 물어보는 거지 싶었다. 반응을 보니 정확한 듯 했다. 확실히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저 모습이 웃긴 건지 안 해줘도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얼빵이는 꼭 해주고 싶다는 말을 해왔다. 그 순간 그 말이 뭔가 묘하게 들렸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고 그래서 다급하게 교실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받고 싶은 게 생각이 났다. 그래서 효림이는 뒤돌아 말했다. 생일날 자신을 그린 그림을 선물로 달라고. 그리고 다가온 효림이의 생일날 효림이는 친구들과 다 같이 모였다. 생일이라고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었다. 그냥 모여서 평소에 놀듯이 똑같이 스티커 사진도 같이 찍었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도 했고 닭갈비도 먹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불렀다. 다만 갑자기 다 같이 나가며 생일 케이크를 켜주는 것도 해줬는데 너무 뻔하기도 했지만 그게 또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남자애들이 케이크를 얼굴에 묻혀서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긴 했지만 또 그게 기분이 그렇게까지 썩 나쁘진 않았다. 화장실로 가서 케이크를 닦아내고 그렇게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화장실 앞에 얼빵이가 보였다. 가방을 메고 있기에 집에 가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저번에 말한 그림을 가져왔다고 했고 그렇게 얼빵이가 그려준 그림을 보았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며 효림이는 놀랬다. 와 진짜 그림 잘 그리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지? 대박이네. 너무 마음에 들었다. 친구들과 놀면 시간이 참 빨리 갔다. 집에 가려고 노래방을 나와 다 같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뭔가 싶어서 뒤로 돌아보았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오랜만이라면서 인사를 했다. 효림이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그 남자는 크게 웃었다. 그런데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자세히 보니 예전에 잠깐 사귀었던 최기량 오빠였다. 그런데 최기량 오빠는 얼빵이와 이미 아는 사이인 듯 했다. 저들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 거지? 싶었다. 그때 때마침 집으로 가는 버스가 왔고 효림이는 친구들과 인사를 하며 그렇게 집 방향이 같은 진경이와 함께 버스에 올라타려 했다. 그런데 최기량은 효림이에게 말했다. 문자해도 되냐고. 효림이는 문자하라고 하며 그렇게 집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집 가는 길 내내 효림이는 진경이와 함께 최기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좀 뭔가 생긴 것도 그렇고 분위기도 달라진 것 같다고. 딱 보니 쌍수를 한 것 같았는데 효림이는 오랜만에 본 달라진 최기량이 싫지가 않았다. 버스에서 내려 집 가는 내내에도 최기량을 떠올렸다. 예전에는 그렇게 평범했었는데 어떻게 몇 년 만에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갑자기 나타나서 문자해도 되냐는 말이 괜히 설렜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문자가 안 온 거 보니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나 보다 생각했다. 야자 전 애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 그런데 문득 얼빵이를 보니 교복이 작아진 것 같았다. 확실히 애들 말대로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바뀐 것 같았다. 그렇게 밥을 먹고 학교로 돌아가던 길 핸드폰이 울렸다. 최기량이었다. 집 앞에서 잠깐 보자는 연락이었다. 효림이는 최기량의 연락이 반가웠지만 순간 걱정이 되었다. 예전에 최기량은 단지 효림이와 사귄다는 이유로 설민수에게 엄청 맞았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 이유로 헤어졌었으니까. 집 근처쯤 도착하니 최기량을 만날 수 있었다. 무슨 일로 부른 걸까 궁금했다. 1년 만에 만난 거기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 서로 안부를 물었다. 일단 반가운 것도 있었지만 효림이는 자신의 오빠에게 맞은 걸 먼저 사과하고 싶었다. 최기량은 옛날 일이라면서 쿨하게 넘어가 주려고 했다. 오히려 효림이에게 불편하지 말라는 듯이 괜찮다고 말하는 최기량이었고 그래서 효림이는 더욱더 미안함이 커졌다. 그나저나 어떻게 얼빵이를 알고 있는 건지 물어보았다. 최기량은 알고 보니 리나 전남친의 친구였는데 며칠 전 박동과 리나 전남친이 싸운 적이 있어서 그거 중재하러 갔다가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싸울 애들이 아닌데 싸웠다는 소리를 듣고 조금 놀랬다. 그런데 그때 설민수에게 어딨냐면서 빨리 오라는 전화가 왔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최기량은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며 생일 선물을 건넸다.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선물까지 받아버리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다. 그리고 최기량은 이어서 말했다. 주말에 시간 되면 보자고. 효림이는 생각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리나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그러더니 리나는 뭘 고민하냐면서 나가라고 말했다. 효림이는 분명 최기량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최기량과 리나의 전남친이 친구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기에 망설였다. 하지만 리나는 이미 최기량과 전남친이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너가 그걸 신경 쓰면서도 망설일 정도면 이미 마음에 많이 드는 거 아니냐고. 리나가 저렇게 말해줘서 고마웠다. 그런데 뭔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다.
최기량이 주었던 팔찌를 차고 시내로 향했다. 최기량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갔다.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약간 어색함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최기량은 얼굴을 들이밀었다. 효림이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피하지도 못했지만 막상 또 그게 싫지는 않아서 그래서 피하지는 않았다. 두근거렸다. 최기량은 효림이에게 눈이 이쁘다고 말해왔다. 효림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옆에서 시끄럽게 하는 소리에 묘한 분위기는 사라졌지만 효림이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친구들과 6시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벌써 시간이 5시가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최기량은 아쉽다면서 꼭 영화 보러 가야 되냐고 물었다. 효림이도 아쉽긴 했지만 친구들이 선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최기량과 헤어지고 친구들이 있는 영화관으로 왔다. 저 멀리 애들이 보였다. 그렇게 애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다가 얼빵이랑 눈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뭔가 얼빵이를 바라보는 것이 불편했다. 기분 탓인가 싶었다. 그런데 얼빵이가 음료수를 나눠줄 때 역시 뭔가 얼굴을 쳐다보면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영화를 보러 가는데 최기량에게 문자가 온 걸 보게 되었다. 그런데 리나가 손을 툭 치는 바람에 그렇게 핸드폰이 떨어졌고 그 핸드폰을 얼빵이가 받았다. 효림이는 얼빵이가 최기량의 문자를 볼까봐 황급히 핸드폰을 뺏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왜 찝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영화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최기량의 문자에 답장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얼빵이가 신경 쓰였다. 그때부터 얼빵이는 달라졌다.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고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을 먼저 걸면 웃으면서 잘 대답은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대답만 할 뿐이었다. 계곡에 갔다 온 후 부쩍 한층 더 가까워진 리나와 박동. 얘네 좀 바보라며 먼저 말을 걸어보아도 얼빵이는 또 그냥 웃기만 할 뿐이었다. 게다가 뭔가 같이 있지 않으려고 피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그래서 리나한테 말했다. 영화관에서 그때 얼빵이가 최기량 오빠 문자 봤다고. 그때 영화 보기 전에 최기량 오빠랑 놀고 온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리나는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효림이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너무나도 싫었다. 그래도 효림이는 얼빵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조만간 곧 시험이니까 애들끼리 독서실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렇게 주말에 애들과 같이 독서실을 갔다. 공부도 좀 하고 최기량 연락이 오면 답장도 좀 하고 그렇게 집중하다가 배고파서 애들과 매점이라도 가려고 나왔다. 얼빵이는 다른 애들과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밥 먹을 때도 평상시처럼 말을 잘했다. 그래서 효림이도 말을 걸어보았는데 역시나 얼빵이는 시선을 피하며 대화를 하지 않았다. 슬슬 분노가 한계에 치닫는 것 같았다. 그래서 홧김에 볼을 잡고 입에 튀김을 쑤셔 넣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지, 왜 자기한테만 이러는 건지. 그런데 그 순간 매점 입구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바라봤는데 최기량이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알고 찾아온 건지. 아까 연락할 때 상지고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말했어서 그래서 찾아왔다고 했다. 최기량이 선물로 준 팔찌를 왜 안 했냐고 말했는데 얼빵이가 팔찌 이야기를 듣고 더 신경 써야 할까봐 급하게 말을 돌렸다. 얼빵이는 최기량이 온 후 표정이 더 굳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다 먹고 독서실로 돌아가려는 길에 최기량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서실에 도착하여 그렇게 헤어지려고 할 때 갑자기 최기량이 시험 끝나고 제대로 보자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효림이는 깜짝 놀랐지만 싫진 않았는데 그런데 또 얼빵이가 신경 쓰였다. 그래서 얼빵이 쪽을 바라보았고 얼빵이는 역시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최기량은 얼빵이의 머리도 쓰다듬었다. 그런데 갑자기 얼빵이가 머리를 치웠고 갑자기 먼저 들어가 보겠다며 독서실로 향했다. 그래서 효림이도 최기량한테 인사를 하고 얼빵이를 뒤따라 독서실로 향했다. 올라가는 내내 얼빵이 표정을 보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부르고 싶어도 차마 부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시 독서실로 들어왔다. 그런데 갑자기 리나가 할 말이 있다면서 밖으로 불렀다. 바로 박동이 리나한테 편지를 썼다는 것. 내용을 보진 못했지만 100% 고백 내용이 있을 것 같은 편지였다고. 뭔가 느낌이 그랬다고. 효림이는 놀랬다. 자신이 봐온 박동은 전혀 편지 같은 거 쓸 것 같은 애가 아니었는데 의외로 감성적인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어쩔 거냐고 물어봤는데 리나는 싫진 않아 보이는 눈치였다. 그러다 갑자기 리나는 대뜸 수원이랑 싸웠냐고 물어봤다. 싸운 건 아닌데 일방적으로 자신하고만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슬슬 짜증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기량은 왜 말도 없이 찾아와서 상황을 더 이렇게 만드는 건지. 그러자 갑자기 리나는 말했다. 최기량 오빠가 마음에 들면 그냥 수원이 신경 쓰지 말고 선 그어버리라고. 친구끼리 어떻게 그렇게 선을 그으라는 건지. 효림이는 리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양진수한테는 잘만 그었으면서 왜 수원이한테는 못 그러냐고 되물어왔는데 순간 할 말이 없어졌다. 그래서 괜시리 짜증내며 너나 박동이랑 잘해보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대답을 피했다. 시험날 시험을 치르고 하교를 하다가 얼빵이를 만나서 시험 잘 봤냐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바라보았더니 체육복이 효림이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그것을 얼빵이가 일단 막아주긴 했는데, 아니 누가 갑자기 체육복을 얼굴 쪽으로 던지는 건지.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니 던진 주인공은 바로 그때 그 꺽다리 여자애였다. 아니 대체 갑자기 체육복을 왜 던지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애는 이렇게 말했다. 둘이 잘 어울리니까 잘 해보라고.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 애는 자세하게 말하진 않았고 사이코 새끼한테 놀아나는 주제에 잘난 척하지 말라며 너도 다르지 않다라는 말만 할 뿐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효림이는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최기량이었다. 그 애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다소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효림이가 여지껏 본 최기량은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얼빵이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물었다. 왜 의심을 안 하냐고. 그 꺽다리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찜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효림이는 갑자기 안 그러던 애가 저러니까 움찔했지만 얘가 뭔데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싶었고, 오히려 얼빵이가 지나치게 최기량을 의심하는 듯 싶어서,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말도 잘 씹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것도 열이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효림이는 홧김에 그 오빠가 이상한 사람이길 원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런 찐따 같은 생각을 하냐고 다소 센 발언을 했다. 효림이는 말하고 나서 괜히 미안했다. 그런데 오히려 얼빵이는 넌 아무것도 모른다며 소리치고 그대로 가버렸다. 효림이는 집에 와서도 얼빵이가 소리쳤던 것이 계속 생각났고 너무나 괘씸했다. 그런데 말하는 걸 곱씹어보면 안 그러던 애가 왜 그런 걸까? 얘도 뭔가 아는 게 있나? 싶었다. 리나는 말했다. 당연히 너가 그 오빠 편을 드는데 질투가 나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하긴 평소에도 자신의 말이면 뭐든 해주려고 하던 애였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소리치는 건 좀 선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효림이는 얼빵이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자존심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가 먼저 다가오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얼빵이는 그 후로부터 효림이를 본 채도 하지 않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 거슬리긴 했지만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계속 생각났다. 그 꺽다리가 한 말은 대체 뭐였을까? 얼빵이는 왜 자신한테 소리친 걸까? 찝찝한 이 느낌이 계속 이어오니 효림이는 확실하게 해둬야겠다는 생각에 최기량에게 금요일날 좀 보자고 먼저 연락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금요일이 되었다. 하교 후 최기량을 만나러 가기 전 그 꺽다리를 먼저 찾아갔다. 저번에 말했던 것들이 대체 뭔 이야기였던 것인지 물었다. 그 애는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효림이는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다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제서야 그 여자애는 말했다. 최기량은 여자를 엄청 밝히고 자신에게도 술 먹이면서 키스까지 하려고 했다고. 효림이는 그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이 애가 말하는 최기량은 자신이 봐왔던 최기량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으니까. 시간이 되어 최기량을 만나러 갔다. 여전히 최기량은 착한 얼굴에 상냥한 목소리로 효림이를 대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걸을 때 약간 더듬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그건가? 싶다가도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모른 척했다. 대화를 하러 공원에 왔다. 효림이는 질문을 유도했다. 연락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무슨 사이냐고. 그 말을 하자마자 서서히 최기량은 손을 터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술 먹어본 적 있냐, 술 먹자 라는 말까지 해왔다. 그 꺽다리에게 들었던 말 그대로 여지껏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효림이는 말을 꺼냈다. 다 들었다고. 꺽다리에게 이야기를 들었어도 믿기지가 않았지만 같이 걸을 때도 더듬는 것조차 우연이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술까지 먹이려 하는 거 보니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기량은 아니라고 발뺌을 했다. 그저 그 애가 자신을 혼자 좋아하는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끝까지 발뺌을 하려 하는 최기량이 역겨워서 효림이도 말을 세게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기량은 끝까지 변명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울리던 최기량의 가방 속의 핸드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최기량이 말하고 있을 때 몰래 핸드폰 속을 들여다봤다. 다른 여자애가 보낸 문자였고 내용은 첫 키스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 그 내용을 보자마자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장된 메시지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곳엔 효림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이름 모를 다수의 여자애들의 문자가 있었다. 키스 말고도 그 이상의 수위의 내용들까지 있었는데 내용을 더 보기도 역겨웠고 더 이상 같이 있는 게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집으로 향했는데 최기량은 끝까지 따라왔다. 최기량은 사귄 것도 아닌데 뭘 책임져야 하는 거냐며 뭘 잘못한 거냐고 끝까지 물었고, 연애를 하는 건 피곤하니까 연애하지 않고 설레는 이런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 사귀지 않았으니 바람핀 것도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려댔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해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최기량이 아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최기량은 제정신이 아닌 듯했다. 그런데 잠시 후 최기량은 위쪽을 바라보더니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왜 그러나 싶어서 그 시선을 따라 올려보았는데 창문으로 설민수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설민수는 내려와서 최기량을 패대기 시작했다.
자신의 친구들을 패던 것처럼. 제발 무슨 일이든 간에 주먹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왜 20살이 되어서까지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최대한 체기량을 이곳에서 빨리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대로 보내려고 했는데 설민수는 최기량을 기억하고 있었다. 중학교 때 사귀었던 그놈 아니냐면서 최기량이 맞다고 그러자 더욱더 미친듯이 최기량을 패기 시작했다. 도저히 설민수를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효림이는 자신의 핸드폰을 던지며 말했다.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는 그대로 집을 나갔다.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하지만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다. 그래서 효림이는 찜질방으로 향했다.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았다. 왜 내 주변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건지. 하지만 홧김에 집은 뛰쳐나왔는데 돈은 딱 1,000원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구들에게 돈을 좀 빌려보려고 전화를 돌렸는데 진경이, 리나, 박동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꼭 필요할 때면 이렇게 한꺼번에 전화를 받지 않더라. 그래서 이대규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도 이대규는 전화를 받았고 상황을 자세히 말하긴 좀 그래서 일단 집에서 가출해서 돈이 없다고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말하며 2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했다. 이대규는 알겠다며 30분 후에 찜질방으로 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찜질방 입구에서 이대규를 기다렸다. 그런데 시간이 되니 효림이를 찾아온 것은 이대규가 아닌 얼빵이었다. 효림이는 매우 당황했다. 왜 이대규가 오지 않고 얼빵이가 여기 와 있는 건지. 이대규가 자기 대신 얼빵이를 보냈다고 했다. 얼빵이는 아무 말 없이 2만 원을 건넸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효림이는 돈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다시 찜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대규가 괘씸했다. 못 오면 못 온다고 말하면 될걸 왜 얼빵이를 대신 보내는 건지. 일부러 말하기 좀 그래서 연락도 안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찜질방을 돌아다니니 얼빵이도 이미 찜질방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되었다. 하지만 효림이는 끝까지 아는 척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잘 시간이 되었을 때쯤 효림이는 배가 너무나 고팠다. 하지만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나마 있던 700원으로 삶은 계란 하나를 사서 먹었다. 삶은 계란을 먹으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다. 가출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루가 꽤나 길게 느껴졌고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는 말을 하염없이 느끼고 있었다. 주변에 식혜를 먹다 남은 것이 보였다. 평소에는 좋아하지도 않아서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걸까? 그런데 그때 얼빵이가 다가왔다. 컵라면과 식혜를 들고서 말이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먹지 않으려 했는데 얼빵이는 편하게 먹으라면서 놓고 갔고 자신은 저 멀리 구석탱이에 앉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먼저 다가와준 얼빵이도 그렇고 이렇게 자신을 위해 달려와준 것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저 애는 그저 자신을 걱정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효림이는 얼빵이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겼다. 그렇게 맛있는 컵라면을 얼빵이와 함께 먹었다. 분위기는 꽤나 어색했다. 얼빵이가 왜 가출했냐고 물어왔고 애들 다 안 받으면 그 형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왜 안 했냐라고 물어왔다. 뭔가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말을 돌렸다. 오빠랑 싸워서 가출한 거고 그리고 놀이터에서 너한테 찐따라고 말한 거 그거 진심 아니었다고. 그렇게 라면을 다 먹고 잠을 자기 위해 얼빵이와 인사를 한 뒤 잠을 자러 갔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났을까? 얼빵이가 갑자기 다시 찾아왔다. 뭔가 다급해 보이는 목소리와 함께 얼빵이는 말했다. 도망가라고. 너희 오빠가 널 찾으러 온 것 같다고. 얼른 여탕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쯤 얼빵이 뒤로 정말로 설민수가 보였다. 급한 마음에 얼빵이를 끌어당겨서 이불 속으로 숨었다.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이불 속에서 숨죽이고 기다렸다. 이불 밖에서 다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긴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얼빵이의 얼굴이 가까워서 그래서 약간 뻘쭘하긴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났을까? 설민수는 간 것 같았다. 효림이는 또다시 찾아올까봐 불안해서 여탕에 가서 자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얼빵이와 밥을 먹으러 왔을 때 효림이는 얼빵이에게 물었다. 그 오빠에 대해 아는 거 있었냐고. 딱 봐도 뭔가 아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얼빵이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효림이가 먼저 말했다. 너 말대로 최기랑 사이코 맞았다고. 그래서 꺼지라고 했다고. 이제 볼 일 없을 거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얼빵이는 평소 보이지 않던 웃음을 보였고 효림이도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속에 있던 응어리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진경이에게 연락을 넣어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후 진경이가 찾아와 얼빵이 대신 효림이 곁을 지켜주기로 했다. 얼빵이가 갔을 때 진경이는 말했다. 수원이 쟤는 뭔 일 날 때마다 꼭 널 지켜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자 효림이는 얼빵이와의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났다. 그러고 보니 정말로 항상 자신 곁을 지켜주고 있었던 건 얼빵이었다. 그래서 얼빵이를 따라 올라가 말했다. 고맙다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진경이에게 모두 말했다. 그러자 진경이는 너희 오빠가 또 남자애들한테 찾아가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했고 효림이는 생각해보니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그냥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집 문을 열어 들어갔다. 설민수는 집에 있었다.
설민수가 얘기 좀 하자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효림이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문 너머로 설민수가 말했다. 내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 대화하는 것보단 패는 게 나은 놈들도 있다는 생각은 변치 않지만 그건 그냥 내 생각뿐인 것 같다고. 앞으로 너가 학생 신분으로 선 넘는 것만 아니면 터치 안 하겠다고. 효림이는 그제서야 자신의 속마음을 털었다. 엄마한텐 안 미안하냐고.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냐고. 설민수는 효림이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저 미안하다고, 자신이 다 망친 것 같다고 했다. 그 말 때문이었을까? 효림이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건지 방문을 열어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 평범하게 살자고 말하면서 그대로 울었다. 시간이 좀 지나 책상을 보니 책상 위에 애들과 같이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올려져 있었다. 아, 설민수가 서랍에서 꺼내서 본 거구나.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도 아까 그런 말을 한 건가? 하루가 너무 피곤해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서 효림이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그런데 갑자기 찜질방에서 담요 속에서 얼빵이와 가까이 있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고 효림이는 순간 자신이 미쳤나 싶었다. 다음날 효림이는 학교에 도착하여 화장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꺽다리가 있었다. 꺽다리와 눈이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최기량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꺽다리는 최기량이 설민수에게 얻어맞았다는 것에 기분 좋아했다. 그런데 효림이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 왜 자신을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것인지. 꺽다리가 말해주길 1년 전 자신의 오빠가 설민수에게 얻어맞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게 전부라고 했다. 아, 저 애가 날 싫어하는 것마저 설민수 때문이었구나 싶어서 허탈했다. 그렇게 교실로 돌아가고 있을 때 얼빵이를 복도에서 만났다. 뭔가 쑥스러움 같은 게 느껴져서 눈길을 피했다. 이 애를 보면 이제 자꾸만 찜질방에서의 그때가 생각이 났으니까. 친구들이 하나둘씩 등교를 하여 자연스럽게 다 같이 매점을 갔다. 그런데 거기서 리나와 박동이 먼저 매점에 와 있는 걸 보게 되었다. 평소엔 왜 다 같이 매점 오는데 오늘은 쟤네 둘만 먼저 온 거지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둘은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둘 다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설마 둘이 사귀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그때 저 둘은 서로 손을 잡았고 사귀기로 했다고 말했다. 순간 너무 놀라웠다. 원래부터 박동이 리나를 좋아하는 건 눈치채고 있었지만 막상 저 둘이 사귄다고 하니까 와닿지가 않았다. 효림이는 가출한 뒤로 설민수가 더 이상 늦게까지 노는 걸로 터치를 하지 않아 애들과 늦게까지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늦게 들어갈 때면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지만 참는 듯해 보였다. 어느새 리나와 박동이 사귄 지가 22일이 되어 투투라며 애들에게 돈을 걷고 있었다. 리나와 박동은 볼 때마다 웃고 있었다. 연애라는 게 저렇게 좋은 걸까 싶었다. 효림이는 얼빵이와 진경이와 함께 매점에 왔다. 이제 매점이든 학교를 하든 리나는 박동이랑만 함께였어서 괜히 허한 느낌도 들었다. 그런데 그때 얼빵이가 지갑을 떨어뜨려 주워주려고 했는데 우연히 지갑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지갑 안에는 효림이의 증명사진이 맨 위에 있는 걸 보게 되었고 갑자기 얼빵이는 교실에 뭘 두고 온 것이 있다며 돌아가 버렸다. 효림이는 순간 가슴이 덜컹하며 심장이 괜히 떨리곤 했다. 다음날 하교한 뒤 리나와 박동이 같이 놀자며 그렇게 얼빵이까지 넷이 오락실 쪽으로 왔을 때였다. 효림이는 매점에서의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도 얼빵이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았다. 오락실에 있는 동전 노래방은 꽤나 좁았다. 얼빵이의 어깨가 닿는 촉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효림이는 괜시리 얼굴이 불그스레해져감을 느꼈는데 얼빵이가 더 난리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리나와 박동은 끊임없이 노래를 해댔고 효림이는 바람이라도 쐴 겸 얼빵이와 함께 오락실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리나랑 박동은 잘 어울렸다. 친구끼리 사귀면 이상해 보일 줄 알았는데 효림이는 자연스럽게 얼빵이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다. 너는 증명사진 없냐고. 나도 너 하나 줬는데 너도 하나 달라고. 얼빵이는 보여주기 싫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괜히 더 보고 싶어져서 그래서 결국 꺼내보았는데 얼빵이를 처음 봤을 때 그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개웃겼다. 그리고 귀여웠다. 그런데 순간 얼빵이를 봤는데 참 신기하다고 느꼈다. 분명 처음 봤을 땐 사진 속 모습이었는데 1년도 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키도 크고 조금 남자다워졌다고 해야 되나? 다음날 자습시간이었다. 미진이가 평소보다 좀 꾸미고 왔다. 오늘 3이상고랑 소개팅을 한다고 했다. 미진이는 소개팅 나가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효림이 소개시켜줄 사람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효림이는 소개팅 같은 건 싫어서 거절했다. 그나저나 어제 받은 얼빵이 증사는 봐도 웃겨서 그래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깔깔댔다. 그렇게 수업이 끝난 후 미진이는 소개팅을 하러 떠났고 석식을 먹으러 가다가 우연히 얼빵이가 어떤 여자애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효림이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다. 처음 보는 여자애였는데 딱 봐도 얼빵이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박동이 얼빵이를 불렀다. 석식을 먹으러 가자고. 가면서 박동이 그 여자애 누구냐고 물었다. 관심 없는 척, 안 듣는 척 하려고 했다. 얼빵이랑 같은 미술반인데 오늘 처음 대화해보는 거라고 잘 모른다고 답했다.
야자하기 직전 애들과 산책을 할 때였다. 갑자기 한순간에 얼빵이와 눈이 마주쳤고 원래라면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눈길이 피해졌다. 야자를 시작한 뒤에도 효림이는 아까 그 잠깐의 순간을 자신도 모르게 떠올렸다. 그리고 웃음이 났다. 왜 웃은지는 자신도 모른다. 그저 효림이는 내가 방금 얼빵이를 떠올리면서 웃은 건가? 라며 미쳤구나 드디어 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야자 끝나고 애들과 벤치에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 이번 대화의 주제는 얼빵이의 친구인 김인섭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였다. 딱히 관심은 없었다.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이별이란 건 더욱더 생각해본 적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김인섭의 한마디로 없던 관심이 생겨버리게 되었다. 그래, 지수원 좋아하는 애도 있는데 나라고 이제 없겠냐? 라고 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 그 여자애구나. 남자애들의 대화가 오고 갔고 역시나 그 여자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얼빵이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효림이에게 해명했고 효림이는 괜시리 왜 나한테 그러냐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집으로 가려고 했고 얼빵이는 버스가 먼저 와서 갔다. 얼빵이가 간 뒤에도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관심 없는 척 애쓰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선 자꾸만 그 여자애와 얼빵이가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때 리나가 말했다. 효림이 너 긴장 타야겠다. 너만 바라보던 애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으니까. 효림이는 사귀든 말든 별 상관없다고 말은 했는데 속은 뭔가 계속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날 특별 수업 시간이었다. 효림이는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선생님께 말했다. 어제 리나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다. 긴장 타야겠다고, 얼빵이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다고 애써 부정하려고 했다. 친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행동은 그러하지 못했다. 미술반을 지나치며 얼빵이가 뭘 하는지 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역시 얼빵이는 그 여자애와 대화를 하며 웃고 있었고 족같은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난 뒤 매점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얼빵이가 그 여자애와 있는 걸 보게 되었다. 티내기 싫은데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말을 걸었다. 매점 갔다 오냐고. 얼빵이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래서 효림이는 얼빵이의 손목을 붙잡고 한 번 더 가자며 그 여자애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얼빵이를 끌고 매점으로 향했다. 효림이는 얼빵이가 뭔가 괘씸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얼빵이가 하는 말에는 뭔가 싸늘하게 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뭔가 복수하고 싶었다. 자신이 느낀 이 족같은 감정을. 그때 미진이가 예전에 남자 소개해준다는 게 생각났다. 그래서 미진이한테 소개팅 어떻게 됐냐고, 자리 하나 더 없냐고 얼빵이 들으라고 대놓고 물어봤다. 그리고 나서 얼빵이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지켜봤는데 얼이 나가 있는 것 같았다. 효림이는 쌤통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반에 돌아왔을 때 미진이가 미팅 진짜 할 거냐고 물어봤고 농담이라고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 말 때문이었을까? 그날부터인가 얼빵이와 또다시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주말에도 애들끼리 놀러 나왔을 때도 얼빵이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고 효림이는 괜시리 얼빵이가 없으니 허전함을 느꼈다. 그러다 카페에 왔을 때 미진이가 정말 소개 안 받을 거냐면서 전화가 왔고 그때 장난이었다고 안 받을 거라고 또 답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박동이 문자로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고 했다. 뭐지? 할 말 있나? 아니면 리나한테 서프라이즈라도 할 게 있는 건가 싶어서 그렇게 밖으로 나갔는데 박동은 왜 지수원 앞에서 소개팅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거냐고 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애가 우울해진 거라고 말했다. 효림이는 자신이 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얼빵이가 자신을 좋아하니까 자신이 그런 장난 하나 못 치는 거냐고, 친구 사이인데 왜 그렇게까지 눈치를 보면서 그래야 되는 거냐고 따졌는데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 널 좋아하는 애인 거 뻔히 알면서 너가 그렇게 하면 애가 상처받는 건 당연하다며 좀 너무했다고,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라며 그렇게 카페로 들어갔다. 효림이는 뭔가 사람 마음 가지고 놀았다는 저 말에 흥분해버렸다. 애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갈 때 효림이는 박동이 했던 말을 다시 생각했다. 가지고 논다고? 내가? 그냥 조금 놀려주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둘이 있는 게 짜증나니까. 그런데 효림이는 이야기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 왜 자기가 짜증이 난 건지 궁금해졌다. 내가 얼빵이를 좋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왜 짜증이 난 거지? 라며 자신이 얼빵이를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부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빵이와 그 여자애가 서로를 향해서 말을 섞고 웃는 것을 볼 때면 역시나 속에 있는 감정들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 느껴졌고 자신의 시야에 벗어나 있을 때면 항상 얼빵이 옆엔 저 여자애가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점차 불안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다. 화장실을 갔다 나오는 길에 그 여자애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꾸민 모습이었다. 효림이는 이쁘다는 생각 외에도 직감적으로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 오늘 고백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자습이 끝나고 다 같이 집으로 가려는데 얼빵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박동에게 물어봤다. 박동은 수원이가 잠깐 일이 있어서 먼저 가라고 했다고 하였고 효림이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역시 아까 그 여자애가 고백하려고 남으라고 한 거구나. 불안해져만 갔다. 그 여자애는 충분히 이쁘고 매력 있으니까. 자신은 얼빵이에게 못되게만 구는데 그 여자애는 얼빵이를 엄청 좋아하는 게 느껴지니까 마음 고생할 일도 없을 거고
내일 학교 오면 사귀고 있으려나?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나도 얼빵이를 좋아하고 있구나. 지금 집에 가면 후회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애들에게 놓고 온 게 있다며 먼저 가라고 말하고 그대로 교실 쪽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복도, 너무 조용한 나머지 교실에서 얼빵이와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다 들려왔다. 그 여자애가 말했다. 좋아한다고. 올 게 왔구나 싶었다. 그런데 그 여자애는 예상치 못한 말도 했다. 수원아, 사실 너 효림이 좋아하는 거 안다고. 그런데 고백도 못 해보고 끝내는 게 싫었다고. 사귀어달라고.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의 찰나에 얼빵이와 보낸 시간들이 생각이 났다. 후회가 됐다. 좀 더 잘해줄걸.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난 왜 이 감정을 애써 계속 부정하려고만 했을까. 사실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쳐도 이상할 게 없었으니까. 자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얼빵이의 대답을 듣는 게 무서웠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느껴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얼빵이도 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너한테 호감은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더 고백을 못 받을 것 같다고. 사실 설효림 좋아하는 거 맞는데 용기가 안 나서 고백도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있다고. 그런데 너가 이렇게 나한테 고백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용기를 갖고 한번 끝까지 해보려 한다고. 효림이는 얼빵이의 저 말을 듣고 설렜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효림이도 이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둘의 대화가 끝나길 기다렸고, 그렇게 지수원이 나왔을 때 지수원을 불렀다. 비가 정말로 많이 왔다. 효림이는 우산을 챙겨왔었지만 고장이 났다며 둘러댄 뒤 지수원과 함께 우산을 쓰고 그렇게 집으로 향했다. 버스 정류장까지만 가줘도 되는데 우산이 고장났다는 말에 걱정이 된 건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는 지수원. 그 말마저 뭔가 설레는 느낌을 받았다. 효림이는 걷고 싶었다. 그래서 얼빵이에게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 친구였는데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지 더욱더 고요함이 느껴져만 갔고, 거기서 느껴져 오는 감정 또한 달랐다. 계속되는 침묵에 어색함이 느껴졌지만 그 어색함이 싫진 않았다. 어색함 속에 들려오는 빗소리도 싫지 않았고, 어느 날보다 집으로 가는 그 거리가 짧게만 느껴져 갔다. 어느새 걷다 보니 나국중이 보였다. 나국중을 보자마자 지수원은 그때 양진수가 촛불 고백하려고 했던 일이 생각난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순간적으로 괘씸함이 느껴졌다. 효림이에겐 그 기억이 너무나도 안 좋은 기억이었으니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기억이니까. 그러다 지수원이 갑자기 물었다. 소개팅 안 받았냐고.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이라고 둘러대려 했는데 괜시리 미안했다. 자신의 그런 장난으로 힘들어했을 테니. 그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평소처럼 어색함보단 웃음소리로 가득해져만 갔고, 그렇게 벌써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설민수와 마주칠까봐 다소 거리가 좀 있는 곳에서 비를 피했다. 지수원을 보니 옷이 비에 다 젖어 있었다. 이런 것마저 괜시리 설레는 감정이 들었고, 지수원이 그렇게 집으로 향하려 할 때 효림이는 먼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수원, 너 나 좋아하지? 그 말의 대답에 1초나 걸렸을까? 바로 좋아한다고 대답하는 지수원이었고, 그래서 효림이는 물었다. 근데 왜 고백 안 하냐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부끄러웠다. 지수원은 대답했다. 남자와 여자로서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자신은 매력이 없지만 넌 매력이 많으니까. 그냥 다른 세상 사람 같아서. 난 친구까지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지수원의 말을 듣다 보니 약간 짜증이 났다. 됐고, 고백할 거냐고 말 거냐고 말했다. 이 말의 대답도 1초가 안 걸려. 좋아한다고,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고 바로 지수원은 고백을 했다. 그림 때문에 혼날 때도, 친해져서 주말에 놀 때도, 계곡에 같이 놀러 갔을 때도, 그 형 때문에 화낸 것도 다 널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사귀고 싶다고. 효림이는 수원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떨리는 감정이 들었고, 심지어 쌀쌀한 날씨가 덥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그때 효림이의 떨리는 감정을 붙잡게 해주는 건 다름 아닌 떨고 있는 수원이의 다리였다. 그걸 보고 괜시리 긴장이 풀렸고, 효림이도 속에 있는 말을 꺼냈다. 너만 한 애 없다고 생각한다고. 사귀어보자고. 그러자 갑자기 지수원은 울어대기 시작했다. 진짜 사귀는 거 맞냐고 하면서. 다음날 수원이와 학교에 일찍 와서 그렇게 아무도 없는 학교 교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뭔가 항상 시끌벅적하던 그 학교가 이렇게 조용하고 단 둘만 있다는 게 색다르게 느껴져만 갔다. 그러다 문득 애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지 수원이가 물어왔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나와 박동이었다. 어쩔 수 없이 애들에게 말하게 되었다. 애들에게 말하는 것도 너무나 쑥스러웠다. 주변의 뜨거운 시선들도 느껴졌다. 이러한 관심은 너무나도 힘들게만 느껴졌지만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 효림이는 호칭 정리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수원이에게 물었는데 수원이는 효림이를 설효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애들도 이미 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싶다가도 막상 들어보니 수원이는 자신을 그렇게 부른 적도 없었고 그렇게 부르고 싶다고 하니 그러라고 말했다. 수원이한테 뭐라고 불러주는 게 좋냐고 물었더니 그냥 평소처럼 얼빵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둘은 호칭 정리를 한 뒤 효림이는 제대로 된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말이 되어 효림이는 처음으로 얼빵이와 데이트를 했다.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얼빵이와 시간을 보냈고 점심 먹고 매점을 갈 때도 얼빵이와의 단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 2학년이 되었다. 그렇지만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였다. 애들이 수원이가 뭐 줬냐고 물어오는데 딱히 별 생각은 없었다. 왜냐면 얼빵이는 2월 14일 때도 발렌타인데이인지도 몰랐던 애였으니까. 애들은 교육 좀 시키라며 이런 걸 모르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하는데 뭐 애도 아니고 별 신경 안 쓴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효림이도 솔직히 받고 싶긴 했다. 첫 연애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학교 시간이 되었을 때 얼빵이는 사탕을 건넸다. 솔직히 안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받으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다. 그러다 4월이 되었다. 이제 곧 있으면 얼빵이 생일이라 뭘 해줄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물어봐도 원하는 것도 딱히 없다고 하니까 알아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교 후 리나네 커플과 얼빵이와 함께 옷을 사러 왔다. 조금 있으면 수학여행을 떠나기 때문이다. 어쩌다 보니 얼빵이와 커플 바람막이를 사게 되었다. 비싸지만 않았다면 생일 선물로 사줬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다. 그런 후 옷을 사고 나오는 길이었다. 거기서 리나와 박동이 뽀뽀를 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야 말았다.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모습을 본 뒤로 한참 동안 애들이랑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그러다 남자애들이 잠깐 화장실 좀 간다고 했을 때였다. 리나는 남자애들이 없는 틈을 타 너희도 뽀뽀하지 않냐고 물어오기에 아직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리나는 놀라했다. 사귄 지 5, 6개월은 됐는데 아직도 뽀뽀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뽀뽀하고 싶었던 적 없었냐고 물었다. 사실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어서 그냥 지금도 괜찮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얼빵이가 집으로 데려다 줄 때 얼빵이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아까 낮에 리나와 박동이 뽀뽀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 건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 지금이구나. 그런데 얼빵이는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잘 가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그렇게 돌아서 가버렸다. 효림이는 생각했다. 뭐야 진짜. 집으로 들어왔다. 설민수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선 맨투맨을 하나 던져주곤 그렇게 방을 나갔다. 왜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는 건지 확실히 찜질방 그때부터 하는 행동이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다. 그런데 아까 집 앞에서의 얼빵이의 행동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분명 뽀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안 한 거지? 멍청이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다음날 주말이었다. 다음 주면 수학여행을 가는데 친구들은 장기자랑에 나갈 거라며 노래 연습을 한다고 봐주기 위해 노래방을 왔다. 그런데 애들은 참 노래를 잘했다. 세나는 목소리가 참 이뻤고 미진이는 목소리가 되게 여렸다. 그리고 특히 진경이는 소름 돋게 노래를 잘했다. 그나저나 어제 얼빵이가 뽀뽀하려던 것을 리나에게 말했다. 리나는 어땠냐고 너도 하고 싶었냐고 물었는데 대놓고 하고 싶었다고는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때 이후로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주말이 지나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 단체 사진도 찍고 얼빵이랑 단둘이 사진도 찍고 수학여행에 가서 입으려고 산 커플 바람막이. 그런데 뭔가 너무 커플티 내는 것 같아서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또 그게 기분이 썩 나쁘지만은 않았다. 밤이 되어 방에서 진실게임도 했다. 진실게임에서 진경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약간 충격적인 얘기도 알게 되었고 그러다 효림이가 걸리게 되었을 때 지수원이랑 어쩌다가 사귀게 된 거냐고 애들이 물어왔다. 우연히 지수원이 어떤 애에게 고백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거기서 나를 좋아한다고 거절했다고 말하면서도 그때가 생각나서 또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한참을 재밌게 놀다가 잠을 자려고 준비할 때 역시 효림이는 얼빵이 생각으로 가득했다. 뽀뽀하려던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면서 말이다. 그래서 리나한테 물어봤다. 너네는 어떻게 하다가 뽀뽀하게 된 거냐고. 리나는 대답했다. 살짝 삐진 적이 있었는데 다짜고짜 뽀뽀해줬다고. 2일차도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며 시간을 보냈다. 다만 가장 놀라웠던 게 있었는데 얼빵이랑 진경이랑 오인호랑 사진을 찍었는데 자신이 알던 진경이가 오인호 앞에서는 뭔가 쑥스러워한다는 것이었다. 그걸 보고 알아챘다. 아, 진경이가 어제 말한 그 좋아한다는 애가 얘구나. 저녁에 대망의 장기자랑 시간이 되었다. 첫 번째는 미진이와 세나 그리고 진경이의 차례였는데 보면서 애들이 잘 못할까봐 괜히 심장이 쫄리긴 했지만 연습 때처럼 곧 잘했다. 그런 후 이어지는 3개의 무대는 별로였지만 마지막 무대를 남자애들이 장식하며 분위기는 또다시 무르익었고 장기자랑 시간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다음날은 바로 얼빵이 생일이라서 12시 되기 직전 불러내서 생일 선물도 건넸다. 그리고 효림이는 용기를 내서 먼저 얼빵이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엔 얼빵이가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12시가 지나고 애들은 다같이 얼빵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수학여행이 끝난 뒤 돌아가는 버스. 어제 뽀뽀한 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설쳤지만 그래도 꽤나 나쁘지 않았던 수학여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옆에 없으면 허전할 것만 같은 얼빵이가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수련회가 끝난 후 9주 주말 얼빵이와 연락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진경이랑 오인호랑 넷이 찍은 사진을 달라고 했다. 내일 이걸 진경이한테 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다음날 진경이를 찾아가 수련회 때 찍은 사진을 건넸다. 오인호 좋아하는 거 맞지 않냐면서. 화들짝 놀래하는 거 보니 맞는 것 같았다. 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교를 한 뒤 얼빵이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설민수에 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설민수 군대 가면 엄마가 올라와서 같이 산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남친 있는 거 곧 설민수한테 직접 말할 거니까 기다려 달라는 말까지. 그리고 수학여행 때 이후로는 이제 뽀뽀도 나름 자연스럽게 하는 커플이 되었다. 그렇게 얼빵이와 헤어진 뒤 집으로 들어왔을 때 신발장에 익숙한 구두 한 켤레가 보였다. 엄마가 말도 없이 집으로 온 것이었다. 엄마는 지방에서 혼자 일하느라 자주 집으로 올 수가 없었는데 시간 내서 올라온 것이었다. 엄마와의 이야기에서 뜻밖의 것을 알게 되었는데 설민수는 줄곧 알바를 뛰며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쓰곤 했고 엄마가 주는 용돈은 월세와 효림이 용돈으로만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설민수 군대 간 뒤에 한 달 정도만 혼자 잘 살고 있어라. 엄마가 곧 이리로 오겠다 라는 말과 함께 남자친구가 있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그건 어떻게 안 건지. 일주일 뒤 주말, 곧 설민수가 군대를 가기에 다 같이 외식을 나왔다. 그런데 설민수가 엄마 앞에선 평소보다 더 무뚝뚝했다. 대체 왜 저러는 건지 의아해했다. 뭔가 엄마랑 싸울 일이 있었던 건가? 밥을 풀어가고 돌아오는 길에 설민수가 엄마랑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설민수가 엄마에게 꽤나 심한 말을 하고 있었다. 엄마 없이 사니까 훨씬 편하더라. 그니까 서로 부딪히지 말고 내 인생 망하든 말든 간섭하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들이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엄마한테 심하게 말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렇게 엄마는 다시 내려갔고 효림이는 집에 돌아와 설민수에게 말했다. 엄마랑 뭔 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마침 얼빵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얼빵이와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데 얼빵이 전화기 너머로는 되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뭔가 비교가 되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잠을 청해보았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다시 얼빵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 앞이라고 잠깐 나오란다. 그래서 집 앞으로 나갔다. 뭐 여러가지 간식거리를 사왔다. 설민수에게 걸릴 수도 있으니 골목 뒤편으로 갔다. 평소에도 설민수에게 걸릴까봐 자주 이곳에서 얼빵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었다. 얼빵이는 효림이가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다며 걱정을 해왔다. 효림이는 처음엔 아니라고 말하다가도 결국엔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랑 간만에 외식하는데 자꾸 엄마한테 함부로 이야기를 하질 않나, 분위기를 망치질 않나. 그러나 얼빵이는 이를 듣고 반응만 해줄 뿐이었다. 뭔가 얼빵이에게는 남들에게 못한 말들도 하기가 편했다. 그래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아빠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엄마는 지방에서 일을 하시느라 따로 사시는 거고 우린 여기 남고 싶어서 남게 되어서 그때부터 설민수랑 둘이 살게 되었다고. 가족 얘기를 남에게 처음 해보는 거기도 했지만 오히려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런 후 다시 설민수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얼빵이는 설민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다. 남들이 볼 때는 무서운 형일지라도 엄마한테는 애처럼 서운해할 수도 있는 거라면서 말이다. 얼빵이는 민수 형이랑 잘 풀라며 그렇게 가버렸다. 오늘 조금 많은 일들이 있어서 피곤함이 느껴져 왔다. 들어가서 바로 자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오니 설민수는 일찍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설민수의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려왔다. 대화 흐름상 엄마랑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이땐 날 엄마한테 오라는 말이 들렸다. 웬일이지 싶어서 좀 더 귀를 기울였다. 설민수는 엄마에게 사과를 했다. 아까 밥 먹을 때 엄마한테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이어 말했다. 엄마가 지금 만난다는 사람 솔직히 아직은 인정 못하겠다고. 그런 뒤 잠시 후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효림이는 전화가 끊기자마자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 들렸으니까 자신한테도 무슨 일 때문인 건지 말해달라고. 그러자 설민수는 말했다. 엄마 만나는 사람 있다고. 나도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너한테 이렇게까지 이르게 알고 싶게 하지 않았다고. 거부감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효림이도 속으로는 거부감이 들었다.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니. 하지만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테니까. 멀리서 혼자서 생활하면서 일하고 우리 둘 먹여 살리고 그러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이해하려고 했다. 엄마도 자신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방에 들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효림이는 아빠와 엄마와 함께 지내던 행복했던 내 가족의 그 과거를 잊지 못했다.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효림이는 너무나도 슬퍼서 그래서 잠도 이루지 못한 채 그렇게 눈물을 흘려댔다. 시간은 어느덧 설민수 입대 하루 전까지 왔다. 딱히 실감은 나지 않았다. 그런데 머리를 민 걸 보았을 때 일단 웃기기도 하면서 뭔가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설민수는 뭔가 봉투를 하나 건넸다.
용돈인가 싶어 받았는데 용돈치고는 너무나 많은 액수가 담겨져 있었다. 엄마가 올 때까지는 한 달 혼자 살아야 하니 죄다 남친한테 쓰지 말고 아껴 쓰라는 말도 함께 건넸다. 일단 예상치 못한 거라 너무 고맙긴 했는데 잠깐 남친이라고 하지 않았나 방금? 설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친이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해코지 당할까봐 였는데 다행히도 해코지 안 할 거니까 안심하라는 말도 건네들었다.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잠시나마 뭉클했다. 그렇게나 싫어했고 짜증났던 설민수였는데 왜 오늘따라 저 뒷모습이 뭔가 아련하고 아쉬운 걸까? 생각해보니 그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효림이는 설민수를 불러 그렇게 처음으로 설민수를 안았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깼다. 설민수는 정말 없었고 그렇게 효림이는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등교 준비를 했다. 집에서 담배 냄새도 안 나고 공간도 넓어졌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은 많이 어색하다고 느꼈다. 한 달 뒤 엄마가 올 때까진 이 허전함은 계속 되겠지만 그래도 쓸쓸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항상 효림이 곁에는 얼빵이가 있으니까 말이다. 설민수가 군대로 간 뒤 미니홈피에 얼빵이와의 사진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그런데 우연일까? 한동안 잠잠했던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하루도 빠짐없이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인가엔 후배 남자애가 얼빵이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일도 있었다. 물론 효림이도 그럴 때는 참지 않고 화를 내며 얼빵이 편을 들었다. 평소처럼 얼빵이는 효림이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아까 그 일 때문인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기분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내일 야자라도 째고 데이트나 할까? 물어봤지만 얼빵이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효림이 눈에는 애써 괜찮은 척 하는 것 같았다. 마침 앞머리가 좀 길어 보여서 그래서 앞머리 잘라준다는 핑계로 처음으로 집에 얼빵이를 들였다. 이러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데 막상 자신의 집에 들이니 뭔가 야릇한 그 기분이 효림이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렇게 앞머리를 잘라주었다. 잘라주다 보니 처음 앞머리를 잘라줄 때가 문득 생각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입을 맞추는 얼빵이. 효림이는 당황했다. 평소처럼 입을 맞춘 것 뿐인데 단 둘밖에 없는 공간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방 구경도 시켜주고 하니 어느새 얼빵이는 기분이 풀려 보였고 그제서야 효림이도 덩달아 마음에 있던 엉어리가 좀 없어지는 듯했다. 그렇게 얼빵이가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와서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남친이 있는 거 알 텐데도 모르는 번호로 모르는 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 얼빵이가 이런 거로 오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연락은 끊임없이 왔다. 리나는 설민수가 군대를 간 것이 소문이 나서 그래서 들이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리나는 수원이에게도 이 상황을 말하면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말했지만 효림이 생각엔 이해는 하겠지만 상처는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할 수가 없었다. 리나가 혼자 살게 된 김에 주말에 집에서 한번 다 같이 놀자고 말했다. 그래서 효림이는 남자애들에게도 다 같이 놀자고 제안을 했다. 물론 진경이에게 서프라이즈도 해줄 겸 오이노도 데려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일요일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집에서 놀게 되었다. 진경이는 오이노가 오는지 몰라서 매우 쑥스러워했고 그 모습이 꽤나 재밌었다. 계곡에 놀러 갔을 때처럼 재미있었다. 얼빵이와 함께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즐거웠다. 오이노와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진경이의 모습도 웃겼다. 술게임도 했다. 얼빵이가 걸렸다. 그런데 얼빵이는 웬일인지 술을 갑자기 한 컵을 원샷을 때렸다. 뭐지? 술도 별로 안 좋아하는 애가 왜 갑자기 저걸.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 보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리가 마무리가 되었다. 집을 치우고 얼빵이와 단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물었다. 아까 왜 마신 거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그런데 그때 또 다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자꾸 왜 문자가 오는 건지 그냥 그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얼빵이가 왜 답장 안 하냐고 묻기 시작했다. 보여주면 안 되냐는 질문까지 해왔다. 효림이는 너무 당황해서 왜 보여줘야 되냐고 답해버렸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감정 섞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얼빵이는 자신이 좀 과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렇게 사귀고 나서 한 번도 삐걱거린 적 없었는데 그날 그렇게 처음으로 효림이는 수원이와 삐걱거렸다. 그 이후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효림이는 생각했다. 왜 갑자기 안 하던 핸드폰을 보여달라는 말을 하는 거지? 누구한테 뭔 얘기라도 들은 건가? 싸우면서까지 숨기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렇다고 이 문자를 보여주면 오해하고 신경 써야 할 테니까 그게 더 싫었다. 같은 반 수정이라는 친구의 생일이어서 하교하고 간단하게 생일 축하해주기 위해 하교를 했다. 얼빵이에게 먼저 가도 된다고 했지만 PC방에서 기다린다고 하고 그렇게 하교를 했다. 근처 공원에서 간단하게 축하를 했다. 그리고 얼빵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기다린다고 해서 그렇게 놀이터로 향했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갔다. 그런데 어느새인가부터 얼빵이는 웃는 모습을 또다시 보이지 않았다. 같이 있어도 뭔가 무슨 생각에 빠진 것 같은 느낌.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대체 무슨 일인 걸까? 3일 내내 뚱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효림이는 결국 물었다. 대체 뭐 하는 거냐고.
폰 안 보여줘서 그러는 거냐고. 그런 거 때문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대체 뭐 때문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얼빵이는 말했다. 꼭 알아야 되냐고. 처음 들어보는 대답이었다. 정말 말하기 싫나 보다. 나한테까지도 무슨 일인지 알리기 싫나 보다. 그래서 효림이도 그냥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화가 났다. 그래서 사귀고 처음으로 집도 따로 가곤 했다. 다음날 매점 가자는 얼빵이의 말에 처음으로 거절도 했다. 그런데 그날 야자 시간에 얼빵이가 어딘가로 향하는 걸 보게 되었다. 하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을 테니 신경 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야자가 끝난 뒤 얼빵이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김인섭한테 물어보니까 먼저 갔다고 했다. 대체 뭔 일이 있는 걸까 궁금했다. 다음날 얼빵이 반을 찾아갔다. 얼빵이는 얼굴이 다소 피곤해 보였다. 효림이는 이제 이 침묵의 기간을 그만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기 시작했다. 어제 야자 시간에 어디 가던 거였냐고. 문방구에 갔다고는 하는데 역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효림이는 결단을 내렸다. 얼빵이한테 말하기로 말이다. 모르는 애들한테 오던 문자였고 친해지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다 차단했다고. 너가 걱정할까봐 오해할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이제부터는 오면 다 보여주겠다고. 누가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던 나랑 사귀는 건 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삐걱거림은 끝이 날 줄만 알았다.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오늘 구달공고 애들이랑 우리 학교 애들이랑 패싸움을 한다나 뭐라나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얼빵이는 김지성 생일이라서 김지성 집에서 생일 파티 하러 간다면서 그렇게 먼저 학교를 떠났다. 그래서 리나랑 진경이랑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학교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 애들이랑 같이 갔던 김지성이 창문 밖으로 보였다. 막상 애들은 보이지 않고 다른 애들과 함께 말이다. 뭐가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내려가서 김지성을 불렀다. 알고 보니 남자애들 전부 그 학교끼리 패싸움 한다는 거에 따라갔던 것이었다. 그래서 김지성을 앞장세워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엔 정말로 얼빵이와 남자애들이 있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왜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이 패싸움 현장에 껴있는 건지. 그렇게 물었는데도 얼빵이는 대답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선은 효림이가 아닌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주변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상황은 끝이 나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효림이는 너무나 화가 났다. 일단 가면서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빵이는 뒤돌아 어딘가로 뛰어가더니 구달공고의 어떤 한 애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리고 미친 듯이 팼다. 효림이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 이성을 잃은 듯한 얼빵이를 처음 봤기도 했고 원래 저러는 애가 아니었으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서 몸이 얼어버렸다. 그 사태가 있고 주변 놀이터에 모여 이야기하는 걸 멀리서 지켜봤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진 들리지 않았지만 대체 왜 그런 걸까?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박동이 잠깐만 멀리 좀 있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대체 내가 여친인데 왜 빠져 있어야 하는 건지. 그렇게 잠시 있더니 상황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얼빵이는 다시 효림이 곁으로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얼빵이는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진 않았다. 말할 수 없다면서 그냥 대충 우리 관계에 대한 조롱거리였다는 것만 알려주었다. 야자 시간에 문방구 간 것도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아까 그 때린 놈을 만나러 간 것이다 라고 했다. 사과받으려고. 그 새끼가 그러길 너가 날 생각만큼 안 좋아하고 그냥 순수해서 만나주는 거라고 말했다고 했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가만히 있는 자신을 괴롭히는 주변도 싫은데 그 괴롭힌다고 괴롭혀지는 자신조차 싫어진다며 이제는 효림이가 왜 자신과 사귀어주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품고 있는 듯했다. 불쌍해서 사귀어주는 건 아닐까? 라는 이상한 말까지 하면서 효림이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왜 자신이 얼빵이와 사귀기로 한 건지 말해주었다. 말하긴 쑥스러웠지만 말했다. 원수지한테 고백받는 거 다 들었다고. 근데 거기서 불확실한데도 마음 하나 가지고 자신을 택해준 것이 설렜다고. 그래서 사귀자고 마음 먹은 거라고 말했다. 이 얘기를 듣자 얼빵이는 다가와 효림이를 안았다. 기분이 다 풀린 듯해 보였다. 정말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효림이도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다. 그날 이후 얼빵이는 원래 알던 얼빵이로 다시 돌아왔다. 효림이는 생각한다. 가끔 보면 얼빵한 척 하는 것 같은, 하지만 또 가끔 보면 여우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은 나는 이 애가 너무나도 좋다고.